예, 예, 확인하고요. 예, 이제 시작할게요. 이게 사실은 이제 온리제라는 표현을 해놨는데요. 이게 이제 제가 볼 때 한약에서 하고 있는 것이, 설명하고 있는 것이 어떤 면이 있어 보이는가 하면, 이게 이제 이게 지금 여기 보이죠? 보이십니까? 예, 예. 예, 예. 이게 이제 어떤 우리 몸이 이렇게 있고 반응을 보면 초기에는 이제 감염도 심하고 면역도 심하니까 염증이 쭉 진행돼 가지고 고열이 일어나는 대로 갔다가 이제 몸이 지치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 탈수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면역력이 지치면서 이게 심장이 이제 까랑게 쇠가래지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이런 사이클을 그리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뭐 소위 말하는 태양증, 양명증, 뭐 소양증, 그다음 태음성골 삼음증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여기하고 여기는 제가 얘기를 지금 못했어요. 그리고 지금 요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거를 이제 몸을 데워준다는 표현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게 보니까 이제 감염이 일어나가지고 파이팅이 되다가 이게 이제 계속 약도 쓰게 되고 감염하고 싸우다 보니까 이제 감염하고 싸울 때 열이 일어나니까 열을 처리하는 방식은 잘 아시다시피 이제 그 땀을 내고 소변으로 이렇게 열을 식히는 방법 외에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심장이 주로 지치게 돼가지고 그래서 심장이 지치면서 이게 혈액이 제대로 공급이 안 되니까 이제 부교감 신경 쪽이 액티베이션 되면서 심장이 지쳐가지고 혈액이 공급 안 되니까 몸이 이제 추워지기 시작해요. 온도가 떨어지고요. 이쪽은 발열이 중심이라 그러면은 이쪽은 이제 추위가 시작해. 그래서 소위 말하는 칠스가 되는 그 추위가 되는 식으로 이제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쓰는 걸 이제 온리제라 그래가지고 소위 뭐 보양제 개념으로 보약 개념으로 많이 써왔는데 주로 이때 썼던 것이 이제 건강 말린 생강 말린 건강이라는 거하고 부자를 많이 썼어요. 그래서 이 부자가 나타내는 효과가 보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살아있는 세포에다가 세포의 채널을 확인을 해봤더니 EPSP로 이제 Excitatory Potential Synapse로 돼 있죠. 그래서 Synaptic Potential로 EPSP로. 거기에서 소디움 채널을 한 20% 열어주더라고요. 근데 이제 음약으로는 맹문동을 했더니 거의 100% 열어요. 근데 부자를 100% 열었다는 사람이 타 죽는 거죠. 20% 여는데 소듐이 들어간다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액션 포텐셜이 발생하면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하면서 오버슛 돼가지고 다시 이런 반응을 겪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흥분시켜가지고 심장 박동을 일으키게 되고 근데 이제 마황이나 계피 같은 것도 이제 심장의 주기를 빠르게 하거나 짜는 힘을, 그러니까 컨트랙틸리티를 증가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부자는 거기에 더 붙여가지고, 그러니까 포지티브한 크로노트라픽, 아이노트라픽에다가 드로모트라픽 이펙트까지 결합해가지고, SA 노드에서 AB 번들의 C5로 전달되는 전도 체계를 강화시켜 주면서 동시에 말초 혈관까지 이완을 시켜내니까 심장이 아주 강하게 짜지면서 저 선발 끝까지 혈액이 쭉 가게 되니까 몸이 훅 달아오면서 열이 쭉 공급이 되니까 이렇게 저체온증을 막아주게 되면서 이제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면역 세포들이 동원이 되니까 이 부자가 항염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거든요. 세나민에 의해서. 그래서 이게 혈액이 공급이 되면서 면역력을 해서 염증을 억제하는 이제 항염작용도 뛰어나고 이렇게 돼서 염증 끝무렵에 몸이 완전히 심장이 쇠갈해가지고 몸이 다운돼 가는 것을 회복시켜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게 부자로 보여져요. 그래서 마지막 단계에서 사람이 뻗을 때 이거를 쓸 수 있는 소위 말해서 응급처치, 부자, 감초도 응급약이긴 하지만 부자가 거의 CPR 수준으로 쓰는 약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이제 이렇게 이제 쓰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뭐 이렇게 앞에서 얘기했던 것 중에서 이제 놓친 단어들, 한약이 가지고 있는 의미들을 몇 가지 좀 이제 그, 뭐랍니까, 미셀리너스한 여러 가지 이제 소소한 지식들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가 한국에서는 한의학이 미과학이라서 공격을 하는데, 오늘 제가 질문받기는 오히려 서구의 기계론적인 세계관을 대체할 수 있는 무슨 요소가 있는지를 저한테 물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게 앞으로 상황에 따라서 이걸 잘 뭐 얘기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일단 한국적인 상황을 비전을 했을 때 그 철학의 싸움을 과학의 싸움으로 오해하는 면이 있는 것 같기는 하고요. 하여튼 그래서 다시 이제 그래서 이게 한의학이 사이언스라는 걸 증명하려고 제가 지금 노력을 한 건데요. 이게 어느 정도 치료작용 범위 내에서 이제 하는 얘기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스별이라는 표현을 한약에서 자주 씁니다. 이게 뭔가 하면, 기울이라는 표현이, 기가 울체됐다는 표현이 심장이 지쳐가지고 심박이 억제가 되는 거지, 염증 초기에도 일어나고 후기에도, 염증 초기에는 사이토카인 때문에 심장에서 혈액을 내보지 못하는, 그래서 카드 아웃풋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면, 좀 전에 이게 부자를 썼을 때는 심장이 지쳐가지고 내보내지 못하는 이런 상황을 기가 울체됐다고 표현한 걸로 좀 받아들여지게 되면, 혈액이 안 가면 이파이도 잘 안 흐르잖아요. 그죠? 그럼 조직, 인터스티셜 스페이스, 조직 사이사이에 있는 수분도 이렇게 잘 안 흘러갑니다. 그죠? 그래서 그 상태가 돼가지고 이게 진액이 정체가 되는 것을 습이라고 표현하는,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혈액순환이 제대로, 심장에 펌핑이 안 돼가지고 혈액순환이 안 되면서 수분이 정체된 것을 습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 습이라는 것이 그 카디악 디프레션이 되면서 이게 고이게 되니까 우리 몸에 이제 세포가 10의 10성이잖아요. 그죠? 근데 미생물이 10의 20성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0의 10성이 더 많은 미생물이 있다 보니까 혈액이 흐르지 않게 되니까 바로 2차 감염이 일어나면서 여기서 추가로 열이 더해져가지고 습과 열이 발생했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세컨더리 인펙션으로 박테리미아가 발생한 상황을 얘기한 거로 보여져요. 그래서 이게 한약에서 이제 그 혈액으로 혹은 기의 흐름과 혈액의 흐름을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하면서 습과 열을 얘기했는데, 이것이 감염하고 관련돼 가지고 심박하고 관련돼서 우리 몸에 있는 수분의 흐름하고 연결돼 가지고 일어나는 상황을 설명한 것으로 보여지. 그 다음에 이제 그 의사들이 이제 제일 이제 못 받아들이고, 우리 학교 다닐 때도 공격을 많이 받고 뭐 그런 게 어디 있어라고 설명한 게 이제 이 의열인데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초기에 염증이 일어나게 되면서 열이 발생하게 되니까 이게 이제 혈관이 늘어나가지고 이렇게 늘어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그 뭐가 되는가 하면은 혈액이 고이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고이게 되니까 하이드로스태틱 프레셔가 증가하는 거죠. 그래 되니까 이게 그 수압 차이에 의해서 물이 빠져나가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프로테인도 이제 혈관 밖으로 벗어나 버리게 되고, 그 다음에 염증 있는 부위로 이제 리코사이트가 이제 그 키모텍시스에 의해서 빠져나가가지고 이제 염증 부위로 가서 이제 이게 파이팅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이러다 보면은 여기에서 뭐만 남는가 하면은 플레이틀리트하고 RBC만, 그러니까 이제 혈소판하고 적혈구만 남게 되니까 혈관의 점도가 높아지면서 이게 플러그가 생겨가지고 혈액이 흐르지 않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심해가지고 주요한 장기로 가는 혈관, 즉 뇌나 간으로 가는 혹은 콩팥으로 가는 혈관이 막히게 되면 그 쇼크에 빠지게 되니까, 그거를 우리가 이게 왜 이래? 왜 이래? 음, 이거 했는데. 예. 이렇게 되니까 이제 뭐가 되는가 하면, 강쌤 들어오셨군요. 예,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게 이제 혈액이 안 흘러가게 되면 여기 뒤에는 퍼퓨전이 안 되니까 이제 코마에 빠지게 되니까 이거를 이제 세픽 쇼크라고, 폐혈증이나 쇼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의학에서 이 의혈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한 것이 뭔가 하면 혈액이 흘러야 모든 대사 과정이 일어나고 조직도 살고 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혈관이 막히는 거하고 출혈이 돼서 빠져나가는 거 그게 밸런스를 이루어 가지고 혈액의 흐름을 이제 계속 한의학에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게 만약에 초기에 이게 플러그를 만들어서 막아주지 않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하면 이 염증이 전신으로 퍼져버리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게 너무 지나치게 막혀가지고 이제 이게 막아지게 되면 이제 폐혈증이 일어날 수 있고요. 그래서 질병이 확대되는 것도 막아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퍼지는 것도 이제 막아주는 것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너무 지나칠 경우에 문제가 되니까, 이 적당히 퍼퓨전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의혈을 푸는 약을 쓰기도 하고, 염증을 깔아쳐서 이제 이게 플러그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두 가지 방법을 다 쓰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뭐 양방에서 얘기하다시피 DIC라고 얘기하나요? 신부에서 intervascular coagulation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약에서 이거를 이제 이런 상태를 혈열에 의한 의혈이 이제 혈액이 쫄아들어서 이게 왜 이래? 의혈이 발생한다고 이제 얘기를 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퍼퓨전과 질병 악화에 대해서 관련된 설명을 하는 거라서 이거를 초기에 의혈을 풀어버리게 되면은 이렇게 감염이 확 퍼져버리니까 안 되니까 처음부터 쓰는 거는 아닌 걸로 해서 나중에 이제 퍼퓨전이 문제가 됐을 때 써야 되는 거로 약물을 배치를 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의혈이 이렇게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보면은 그 리포사이트가 이동하고 트랜스마이그레이션이 되고 플레이틀리트 레더셀만 남으니까 블러드에 그 혈액의 점도가 높아지면서 이제 혈액이 점체가 되면서 인펙션이 퍼지는 걸 감염해줘. 안 그러면 전신적으로 퍼져버려 가지고 sepsis나 DRC가 되면서 쇼크로 이제 사망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처음부터 이 의혈을 풀어버리면 안 되는 것으로 돼 있죠. 그런데 나중에는 또 해줘야 되는 것이 퍼퓨전을 유지를 안 해주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 인파학이라든지 뭐 아까 얘기했던 sepsis라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거를 가지고 한의학에서 의혈로 얘기한 거로 보여지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뭐 중요한 거는 지난 시간까지 사실은 뭐 다 한 셈인데 왜 이러지? 이게 잠깐만요. 이게 제가 딴 데 양양 와가지고 이게 제대로 안 해야 됐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병증으로 이제 얘기했는데 이게 왜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제 한약이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제 감염이 돼서 초기에는 이제 그 활발한 염증으로 해서 고열로 됐다 이게 지치면서 심장이 지쳐는 이런 이제 패러그래프를 타입을 그리기 때문에 요거를 양증이라고 얘기하고 요걸 심장이 지친 상태는 이제 음증으로 이렇게 한다고 생각을 해봤을 때 염증 치료 체계를 가지고 이제 치료를 하자고 댐비게 한의학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뭐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그 저기 면역이 깨지게 되면 이 콜라이에서 LPS가 올라와 가지고 코로나리 아트리에서 염증 반응을 일으키게 되면서 리피드 엉켜가지고 염증 반응을 일으키게 되면은 그 코로나리 아트리 디지즈가 CAD가 발생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다음에 뭐 이게 이거는 지금 이제 그 사이토카인으로 유도된 시그니스의 뭐 메커니즘 얘기했는데 이게 뭐 이게 그 뭐가 되는가 하면 스키조프레니아도 그렇고 디프레션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오베스티도 로우 그레이드 저강도의 이제 염증이고요. 뭐 그래서 대부분이 다 염증으로 설명할 수 있어서 이게 한약에서 얘기하고 있는 처방들이나 이게 효과들이 이런 염증을 적용한다고 생각했을 때 이게 이제 충분한 의미성을 이제 찾을 수 있겠다 싶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대사질환으로서 고혈압, 비만, 당뇨 전부 염증이잖아요. 그렇죠? 네. 정신질환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게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이제 한약에서 상한론이라는 게 있고 이 상한론을 인체 타입으로 분류해서 해석을 재해석해 준 책이 사상의학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 이제 우울증도 그동안에 뭐 그 노에프리프린으로 해서 SE
SNRI입니까? 예. 혹은 이제 세로토닌에서 SSRI로 얘기해서 2세대 같다. 처음엔 뭡니까? 뭐로 되죠? 트리사이클릭 엔티디프레센트를 했다가 SSRI로 갔다가 지금 이제 다음 세대를 지금 사람들이 찾으려고 하는 것이 뉴로 인플라메이션 모델로 이제 찾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얘기 들었던 이제 마황탕이나 마황하고 부자하고 세신이라는 약물이 들어 이게 평소에 심장이 약한데 외부 감염이 들어가지고 이중으로 이게 혈액 순환이 안 되게 됐을 때 이제 문제가 터질 수 있는 것을 치료를 하자고 이제 마황부자 세신을 쓰게 되는데요. 그 약들을 썼을 때 제가 염증 모델로 이제 그 텔 서스펜션을 해서 이 치료 공중에 매달아 놓으면 이제 자포자기가 되어지고 안 움직이거든요. 그거를 이제 디스페어 절망 상태에서 안 움직이는 것을 이모빌리티를 얘기해서 우울증 모델을 잡고 있는데 그거를 여거나 이제 강제 수용을 했을 때도 이제 자포자기 상태를 가지고 확인해 봤을 때 이게 그 항우울 효과가 굉장히 뛰어났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그 플록스틴인가? 그 약하고 비교했을 때 거의 뭐 그것보다 어떤 때는 더 좋게 나온 적도 있고요. 거의 필터할 정도로 이제 효과가 나온 걸 확인을 했는데 그게 지금 이제 PAMP로서 패토젠 어소시에이티드 몰레큘러 패턴으로서 말초의 사이토카인이 혈액을 타고 혹은 이제 에페런트 너브라는 게 베이거스 너브잖아요. 그죠? 이걸 타고 혈액을 타고 가서 이제 서컴벤트큘러 올간으로 해서 이게 매크로파지 라이크 셀들이 이 서컴벤트큘러 올간이나 이제 코리드 플렉서스를 해서 혈관 내에 블러드 브레인 베리어를 넘어서 가지고 뇌 내에 혈관에 뇌피세포를 타고 이제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신경 반응이 먼저 들어가죠. 그래서 베이거스 너브 통해 가지고 브레인에 사이토카인이 많아지게 되면서 이게 브레인 사이토카인이 이건 이제 빠른 래피드한 인포메이션 전달이라면 이거는 이제 그 후모랄 쪽으로 해서 확인 사살로 보여지고요. 이런 상태로 해서 프로스타글란딘 E 반응을 통하거나 브레인 내 사이토카인을 이게 관련된 게 이제 잘 아시다시피 마이크로글라이아로 돼 있잖아요. 그죠? 그냥 샤페론 역할도 하고 이게 매크로페이즈 라이크 이펙트를 가지고서 염증을 유발하는 게 그 마이크로글라이아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뇌에 염증이 발생하면서 여기서 이제 신경 내분비 반응이 일어나면서 열이 일어나고 시그니스 비헤이비어도 일으키고 해서 이게 그 이제 뇌에 문제를 일으키는데 특히 이제 멘탈 디소드도 이제 이거를 일으키는 걸 알고 그 나중에 뒤에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게 이제 염증이 됐을 때 세로토닌 합성으로 넘어가야 될 게 피놀롤릭 애시드나 키누레릭 애시드 쪽으로 해가지고 글루타메이트 쪽으로 해서 흥분성 신경 독성을 해서 뉴런 데스가 일어나면서 우울증으로 빠지는 거로 이렇게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신과 질환도 그렇고 몸 질환도 그렇고 전부 염증이다 이렇게 보게 됐을 때 아까 얘기했다시피 만부자 쇄신탕 이제 잠깐 쓰는 거로 돼 있어요. 마운탕 같은 것도 염증 치료제니까 이거를 이제 우울증에 써보면은 이 효과가 상당한 걸로 이제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네. 이렇게 이해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제가 얘기해 봤을 때 아까 상한이라고 얘기를 한 게 있는데 이게 온병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소위 대개한 사르스나 메르스 같은 경우들. 그래서 이게 상한 쪽에서는 원리견감 갈증을 많이 얘기를 안 했어요. 수분 고갈을 많이 얘기하지는 않았어요. 그 수분이 정체가 돼가지고 흘러가지 않는 쪽으로 얘기했고 실제로 많이 흘러간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그 설사를 시켜야 되는 백포탕이나 저 땀을 깔아줘야 백포탕이나 설사를 시켜야 되는 승기탕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게 수분이 열 때문에 계속 염증이 진행되면서 땀과 소변으로 우리 몸에 있는 수분이 고갈되니까 그거를 열을 잡아가지고 수분이 고갈되는 거를 막아주자고 얘기할 때 그때 보면은 이게 혀가 빨갛게 변하지는 않아요. 그냥 이렇게 목이 마르는 정도로 이제 심장을 뛰고 목이 마르니까 번발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때는 엑스트라 셀룰라 세포 외의 그 플루이드 상태를 체크해 들어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새 나오는 이제 사르스라든지 메르스 같은 경우는 이게 쉽게 이제 그 수분이 고갈이 되면서 이렇게 그 수분 고갈로 인해 가지고 이제 쇼크에 빠져 들어가면서 잘못하면 이제 그 CNS 쪽에서 데미지를 일으켜 가지고 연구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거로 해서
그때 쓰는 게 뭔가 하면 우황청심환이나 안궁무황원에서 우황을 쓰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혀가 빨개집니다. 수분이 완전히 빠져버리니까 아까 이게 막 혈관에서 일어나는 반응으로 물 다 빠져버리고 혈소판을 전격으로 남듯이 혀가 빨개지면서 목이 마른데 물을 마셔도 소용이 없는 이때는. 그래서 이때 쓰는 약들을 소위 말하는 이제 자음제라고 얘기하는 것이 어떤 약들인가 하면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맹문동이나 뭐 생지황 이런 약들에서 우리 몸에 부족한 수분을 공급하는 약들을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주로 심폐 쪽으로 해서 얘기했다면 여기는 이제 그 수분 고갈 쪽을 주로 둘 다 수분을 얘기하는데 이런 차이가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이제 제가 좀 이렇게 설명을 한번 해봤고요. 예. 그래서 여기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약을 쓰더라도 수분 공급을 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쪽은 수분 공급하는 약들을 대량으로 쓰게, 특히 후기 단계로 갔을 때요. 이런 약들을 이제 쓰게 돼 있고요. 그래서 이런 약들을 써줘가지고 수분을 채워주지 않았을 때, 특히 이제 전해질이 문제가 되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는 전해질 중에서 칼슘이 문제가 되면 뉴로마스큘러 엔도플레이트에서 에스티콜린 리셉터에 칼슘이 소디움 인플럭스를 조정하게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그 시저가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잡아주는 것이 갈근이나 맹문동, 뭐 생지황 이런 특히 갈근 같은 경우요. 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이제 그 흐름을 가지고 있는 거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게 감염이 일어나면서 HPA 액시스 쪽으로서 스테로이드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SAM 축으로 그 카테콜라민으로서 이제 이게 그 너번 터미널에서 노에피네프린하고 아드레날 글랜드에서 메둘라하고 해가지고 에피네프린하고 여기서 에피네프린 나오면서 이게 스테로이드하고 이제 카테콜라민 반응이 같이 겹쳐서 이제 조정을 한다면 그다음에 이제 그 이렇게 뇌하수체 후엽에서 워터 호메오스테시스를 조정하는 것으로서 이 세 개의 반응을 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한의학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공부할 때 염증으로 해서 이제 피부하고 페인하고 요 HPA 엑시스하고 SA인축으로 이렇게 뭐 캐티콜라민 쪽의 반응으로서 이제 얘기한다면 이걸 한번 훑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이제 워터 호미오스테시스하고 일렉트로라이트 쪽 지금 공부를 하려고 지금 이렇게 다음 주부터 이제 할 생각이 한 1, 2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좀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래 이제 맥 같은 경우도 제가 어떻게 찾았는가 하면 이게 동의보감을 보다 보니까 심리적인 변화에 따라서 혈관이 이제 뭐 그렇게 커지고 줄어드는 반응을 제가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양리를 공부한 게 생각이 나서 딱 보니까 우리가 이제 양열이 소위 말하는 아까 얘기했던 초기 염증 반응인데 이게 이제 그 떤 일이 벌어진 건 모든 면역 세포에 아드레너지 리셉터가 있어가지고 이게 그 소위 아드레날린 에피네프린이죠. 이 리셉터 반응을 해서 염증이 쭉 진행이 돼요. 그러면서 이제 이 염증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스트레스를 얘기할 때 사유에서 이제 그 대뇌 피지를 통해서 들어온 이제 그 프로세시브한 스트레스가 있다면 몸에서 발생하는 스타베이션이나 인펙션이나 인플라메이션에서 브레인스템 통해 가지고 올라가서 이게 하이포탈라무스에서 다 귀결이 되면서 HPA 액시스가 진행되는 면이 있고 SA축이 만약 확인이 된다면은 이게 그 소위 말해서 잃게 됐을 때 카테콜라민이 아까 이제 노에프리프론 에피네프린이 되면서 심장 박동은 늘어나고 혈관은 수축 반응이 일어나니까 맥이 아주 탱글탱글해지고 맥박이 굉장히 빨라지죠.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이제 한의학에서 양열로 인한 실정이다 이런 표현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이게 시간이 지나서 지치게 되면은 이제 그 부교감 신경계통이 액티베이션 되면 염증이 차단이 되죠. 특히 그 아까 얘기했던 에스티콜린 수용체를 통해 가지고 매크로파지에서 알파7 서브 유닛을 통해 가지고 사이토카인이 이제 합성이 돼서 분비되는 게 차단이 되니까 염증이 꺼지게 되고 부교감이 됐을 때 NO에 의해서 혈관이 이완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그
이렇게 맥박을 가지고 숫자하고 뭘 받는가 하면은 이렇게 됐을 때 그 헤모다이내믹으로 혈액의 역학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게 혈관의 볼륨의 변화를 가지고 한의사들이 손으로 짚어보면서 맥의 이미지가 바뀌어지는 것을 확인해 간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인체의 반응이라는 것이 프로세시브하든 시스테믹하든 모든 게 브레인스템 경유해가지고 하이포탈라무스 통해서 여기가 뉴로엔도크라인 집합체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게 HPX하고 SM 쪽으로 이렇게 반응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 반응을 맥에서 이렇게 그 실적과 흡종으로 소위 말하는 혈관의 수축 반응으로 인한 속도와 이제 수축 반응과 그다음에 속도가 느려지면서 이완이 되는 이런 식의 반응을 가지고 헤모다이내믹한 면으로 맥박의 이미지가 바뀌어가는 이 상황을 가지고 병을 진찰해 보려고 시도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배를 짚어보고 혈을 보고 맥을 짚어본 것이 이 염증에 대한 이런 반응을 확인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위 한의학에서 얘기하는 기미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것 때문에 제가 이제 논란을 많이 하겠는데 저는 이제 기라는 것을 신경계 아니면은 우리 이제 그 자연계나 우리 몸속에 빛의 속도로 움직이는 입자가 있지 않냐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이게 물리화학적인 접근을 해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생리적으로는 그렇게 신경계가 움직이지 않으면은 혈관에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신경계 아니면 미립자로 이제 좀 보긴 하는데 이거를 약으로 봤을 때 지난 시간에 얘기했다시피 이 미라는 것을 맛이라는 것을 우리가 입으로 느끼는 맛을 자꾸 한의사도 그렇고 의사도 그렇고 이 용어를 탁탁을 하는데 음량은 실제가 아니거든요. 용어거든요. 랭귀지거든요. 그래서 이 미라는 것이 입으로 느끼는 맛이 아니라 그 약물의 어떤 리프레젠티티브한 어떤 컴포넌트, 케미컬 컴포넌트를 얘기하는 걸로 보였다면은 이 기라는 것은 지난번에 한의학에서 차다, 서늘하다, 따뜻하다, 열하다 이제 이쪽을 탁 잘라보면 이쪽은 부교감 쪽으로 이쪽은 교감 쪽으로 해서 대표적으로 이제 자율신경 구조조로 해서 일어나는 반응을 이제 한의학의 반응으로 이해를 한다면 대표 성분에 있는 그 싱글 컴파운드는 안 됩니다. 싱글 컴파운드는 지난 얘기했다시피 그건 좀 이따 얘기할게요. 이게 싱글 컴파운드라면 한 약물 안에 익사이테이션과 이니비션이 존재하는 걸 설명을 못하게 되고 그 양리 효과를 놓치게 돼요. 더더군다나 처방에서도 익사이테이션과 이니비션이 공존하기 때문에 이거를 놓치고 그 대표 약물을 꺼내고 그 대표 약물의 성분을 꺼내버리면 그 처방의 효과 아니냐? 안 되는 거죠. 보상작용으로 이니비션을 해서 조절하는 걸 잘못 져버리게 돼요. 그래서 사이드가 나게 되고 헤드버스가 나게 돼 있는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대표 성분에 의한 양리작용으로 본다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소위 신농시는 실존하지 않았죠. 왜 신농이라는 이 사람 이름 필요 그 이전에 산해경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쭉 인류가 생기면서 약을 주고 천연물로서 이제 한약을 쭉 줘가지고 이거를 이제 먹여도 보고 치료돼 보니까 두 사람 약을 먹었는데 부작용이 나고 치료도 되니까 그거를 기록한 게 산해경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 이제 이렇게 본초합 책이 그 약물학 서적이 또 하나 더 있어요. 그 뇌공 포자론이라는 책이 분실됐는데요. 있어요.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신농본초경이라는 이게 약전이죠. 이게 있는데 이 뒤에 후대서 자기가 설명하는 양리로 막 흔들어 버린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신동본초경을 중심으로 한다면은 거기서 보이는 약물의 성분과 양리작용을 설명함으로 이렇게 보면은 이제 될 거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게 마황하고 계피가 이제 이게 명나라 때 이게 이 얘기를 이건 좀뭐 굳이 해야 되나 싶은데요. 이게 이제 주작이 생기면서 성리학으로 해가지고 주작으로 해가지고 이게 현학이 등장하게 되면서 관념론이 이때 들어오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없는 성분을 양리에 맞춰가지고 꽤 맞춘 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한의학이 비과학으로 이렇게 오해받는 경우들이 좀 있어 보이고요.
그래서 이때까지, 이 이전까지는 굉장히 실증적으로 움직였어요. 약을 먹여서 증상이 나타날 때 투약을 해보니까 치료가 되고 그 반응을 기록한 게 아까 얘기했던 상한론이라 그러면은 이게 이제 후대에 들어오면서 이런 이제 개념들이 등장하면서 좀 이렇게 관념론으로 빠져 들어가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제가 학생들한테 이 앞에 실증적으로 움직였던 이 한의학하고 양방의 서양의학의 양리, 대표적으로 양리를 통해서 설명한 다음에 거기서 얻은 지식을 가지고 이 후대에 그 이후에 나온 한의학서적, 특히 동의보감 다음에도 이렇게 첨대 한의학이 있었는데 이게 있었어요. 있는데 지금 우리한테 전달이 안 되고 그 임원경제지라고 해서 박문학 책이 있어요. 거기에 묻어 있다가 최근에 발견이 돼가지고 지금 임원경제지 전체를 번역하는 중에 동의보감 후대 의학 한의학 지식이 지금 이제 조만간에 나올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못 볼 것 같고요. 하여튼 그런데 이제 그때 이렇게 중간에 흘러 들어간 관념론을 이렇게 다시 정리를 하자는 게 제 생각인데 이 얘기를 내가 수업 시간마다 이제 제가 해줬는데요. 그래서 어떤 약도 이게 보면은 마왕에서 뭐 소위 신미라고 해서 땀을 내는 효과가 이렇게 매운맛이 들어가야 땀이 나니까 이렇게 없어요. 그 맛은요. 그래서 그 맛도 집어넣고 작약이라는 것에 심한 맛이 이제 이게 그 혈관을 이완시켜 가지고 우리 혈액을 모아가지고 이제 조직에 공급해 준 데서 수렴작용으로 이렇게 얘기인데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이런 면에서 중간에 집어넣은 게 있어서 이게 후대에 그 관념론이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념론을 100%다 틀려먹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곤란한 면이 있고요. 상당한 통찰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나중에 버릴 건 버리고 새로 취하자는 게 이제 제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소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영초하고요. 이게 한약의 바이블 격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그때 이제 지진요 대론이라는 건데 유검이라는 것이 풍한수습 조화를 얘기합니다. 거기에서 이제 그거를 치료한 치법으로 얘기했는데 대표적으로 얘기했을 때 이 풍음이라고 있는데 풍열을 얘기합니다. 그럼 풍열이 뭔가 하면은 더운 바람인데 소위 온도가 높아지면서 미생물의 배양이 잘 돼가지고 감염이 굉장히 심하게 일어난 날씨 조건이요. 이번 여름 같지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차고 짠 약을 써가지고 이거를 억제하는 거로 이렇게 얘기를 해놨습니다. 근데 이렇게 했을 때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감염을 억제하기 위해서 소위 차게 한다는 것은 열하다는 것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교감신경계 반응을 해서 염증이 확 진행되는 것을 차다는 것은 부교감 쪽을 건드려가지고 몸에 대사가 굉장히 활발해지고 이제 굉장히 염증이 성한 상태를 억제하는 이제 방법, 부교감 쪽으로 좀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잡았을 때 뭐가 문제가 되는가 하면 우리 몸의 정상적인 생리 반응이 지나치게 억제가 돼가지고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쓰고 단맛으로 이제 특히 감이라고 했더니 감투가 대표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로 다시 이거를 막아주는 그래서 이게 몸이 전체가 호메오스테시스를 이제 갖춰가도록 해줄 수 있도록 배열한 게 한약의 처방입니다. 그래서 A라는 것이 원인이 됐을 때 B로 A만 치는 것이 아니라 B로 A를 쳤을 때 B가 나타내는 것 때문에 오히려 또 한 번의 문제가 되는 거 한 번 더 조절을 이거를 C로 B를 조정해 가지고 이렇게 조정하는 거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게 1회 적용으로 끝나는 것이 이제 그 관념주의가 아닐 거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이제 잘못하면 이렇게 계속 뺑뺑 도는 순환 논리에 빠져 들어가는 게 있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것이 주요 성분의 양리작용에 의한 약물 배합이라면 이거 정말 탁월한 개념이죠. 네. 가령 이제 의학계에서 찾아본다면은 이게 제가 이제 보니까 뭐가 있는가 하면은 이게 이제 가령 이제 우리가 마이어세니나 그라비스 같은 중증 근무력증에서 이게 에드로포니um 같은 약을 써가지고 이제 근육이 바짝하고 반응을 보이면은 근무력증이라고 생각해서 진단용으로 쓰잖아요. 그죠? 이제 그렇게 해서 만약에 쓰게 될 때 이게 이제 엔티콜린 에스트레이즈를 썼는데 그러다 보면 아세틸콜린이 많아지면서 기관지가 수축이 되면서 점액이 분비가 되니까 기관지가 점액으로 꽉 갇혀져 가지고 하이폭세미가 발생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된 것을 이렇게
NTCH를 써가지고 문제가 되니까 이거를 처리할 때 다시 에피네프린으로 이렇게 잡아주는 거로 돼 있잖아요. 이 비슷한 얘기가 좀 이로 이해가 되지 않느냐 싶어서 이거를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소위 이제 풍음이나 풍한수습 조화라고 얘기했을 때 지난번에 얘기했다시피 기후 변화에 따른 혹은 이제 그 기후에 변해서 습도가 달라지면서 배양되는 미생물이 달라져가지고 그게 감염의 양상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거를 유금으로 표현한 걸로 보여지면 그때 쓰는 약물을 종류를 바꿨다는 것은 거기에 사용되는 케미칼을 종류를 바꿨다는 걸로 보시게 되면 그다음 그거를 A라는 원인을 B로만 치는 게 아니라 B를 C로 다시 재조정하는 것까지 해 들어가서 우리 몸의 호메오스테시스를 잡자고한 것이 한약의 치료 방법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요. 이거는 이제 뭐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다시피 이게 이제 그 소위 사물탕 하는 건데 이게 이제 혈액을 보호한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혈액을 보호한다고 얘기를 해놓은 것이 뭐가 있는가 하면 이게 한약에서 혈혈하고 얘기할 때 뭐 빈혈으로서 혈액의 양이 소위 말하는 헤모글로빈치가 낮다든지 뭐 헤마토크리트의 변화가 있다든지 그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있는가 하면은 이스케미아를 얘기하거든요. 특히 당비나 천분 같은 경우는 혈액의 순환 정도 시키는 것이 굉장히 강한 약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럴 때 이렇게 쓰는 거로 보게 되면은 제가 사물탕을 왜 또 리퍼퓨전 인절이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그럼 우리가 잘 알다시피 네크로시스라는 것은 혈액을 통해서 옥시전하고 글루코스가 공급이 안 돼서 ATP가 생성이 안 되면 이제 소듐이 편해지지를 못하니까 이게 이제 물이 들어가게 되면서 세포가 불어 터져 버리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네크로시스잖아요. 그죠? 이제 그렇게 되는데 이걸 해결하려고 혈액을 흘려버리게 되면은 칼슘이 더 들어가게 되니까 피를 흘려보내서 조직을 보호한다시고 한 것이 다시 피를 흘려가지고 칼슘이 들어가게 되면서 손상이 오히려 일어나는 건데 그럼 사물탕에서 보면은 숙지왕이라는 약하고 작약이 있고요. 당귀하고 천궁이라 그러면은 제가 이걸 얘기하면서 의사들이 이거를 잘 모를 거라고 제가 이제 설명을 했더니 옆에 군의관들이 듣고 막 욕을 막 바리바리 하던데 의사 비난했다고요. 이게 이제 이거를 설명해서 납득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게 숙지황이나 이런 약물들은 혈액의 흐름을 그렇게 강하게 일으키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게 좀 어느 정도 조절하는 면이 있고, 당귀천궁은 혈액을 굉장히 강하게 순환을 시킵니다. 그래서 요게 밸런스를 해서 리표피전 인저리를 좀 조정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스카디아 리듬이한 병태 생리를 제가 얘기를 한 것은 야간이 되면 혈액이 제가 알기로는 간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밤에 잘 때 이렇게 저장이 됐다가 아침에 이제 일어나면서 이렇게 다시 피부로 이렇게 우리 몸의 끝으로 이렇게 분포가 되기도 하고 혹은 봄, 여름에 피부 쪽으로 혈액이 돌면서 땀이 많이 나다가 가을, 겨울이 되면은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 시상업의 온도 기준점 밑에는 내려가서 심장 펌핑이 높아지게 되고 가을, 겨울이 되면 추워지니까 기준이 올라가면서 심장 펌프가 떨어지는 거로 이렇게 됐을 때 혈액이 안으로 갇히게 되게 되면은 기관지나 조직에서 혈액 공급이 제대로 안 되면 특히 마른 기침이 잘 발생하게 되거든요. 가을, 겨울에 이게 그 바깥쪽에 뭐 이렇게 그 하이드로스태틱 프레셔가 이제 감소하면서 기관지 수분이 베이퍼라이제이션이 돼가지고 이렇게 뮤커스가 이제 손상을 입게 되면 그 안에 있던 프로텍티브 몰레큘이라든지 디펜싱 같은 면역이라든지 혹은 이제 뭐 엔티바이오틱스로 성분들로서 아까 디펜싱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손상이 되면서 배포가 제대로 유지가 안 되니까 이제 건조하면서 이렇게 마른 기침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죠? 1년의 주기로 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면 하루의 주기는 밤에 이런 일이 주로 그래서 야간에 마른 기침이 잘 발생하니까 그거를 치료하자고 하는 것이 사물탕으로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냥 뭐 빈혈내서 보약 쓰는 정도로 얘기할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뇌에서 이스케미아가 발생했을 때 이제 이렇게 뇌 병변으로서 이제 소위 스트로크이 중풍으로서 마비가 됐을 때 사물탕 가감방을 해서 그 도인, 천궁, 홍화에서 이게 그 아까 얘기했던 의혈을 풀어주는 약을 같이 쓰게 돼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것이 그 사물탕이라는 게좀
저는 이제 이해가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소위 이제 잉어탕인데요. 이게 이제 뭐가 되는가 하면은 잉어를 언제 썼는가 하면 왜 하필 잉어냐는 게 이게 그 이제 문제가 되긴 할 텐데요. 잉어가 물을 잘 헤쳐나가는 거 보고 이게 수분을 다스려서 부종의 치료 효과가 있을 거라고 얘기했는데 산후 부종일 때 특히 혹은 이제 이게 몸에 부종이 발생했을 때 잉어를 쓰게 돼 있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간 경화가 돼가지고 알부민이 합성이 안 되면서 하이포알부미니아가 일어나게 되면은 오스모틱 프레쉬에서 에데마가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알부민을 투약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당시에는 알부민 대신에 사용한 것이 잉어인 거죠. 혈액에 단백질을 공급해가지고 삼투압을 조정해가지고 이거를 부종을 해결을 했던 것이죠. 이런 의미가 있어 보이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런데 이거를 언제 쓰는가 쓸 수는 없는 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게 이제 신우신염 이제 그뭐 글루멜루로 네프라이티스인가요? 거기에 보면은 포도사이트가 떨어져 나가면서 이제 크레센트 포메이션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신사후적의 과정식을 하이퍼플라지아가 일어나는데 이건 이제 면역 질환이 있잖아요. 이때는 이 이온탕 쓰면 안 되죠, 큰일 나죠. 그래서 이때는 이제 소위 말해서 네프로틱 신드롬으로 헤마투리나 프로테인 유리아가 되니까 이때 나타난 것이 이제 그 소변을 출혈이거나 단백뇨가 나오는데 이때는 아까 얘기했던 이게 이제 한약으로 청이를 사하라는 것이 소위 말해서 염증을 강하게 억제해주는 항염증 약물을 쓰게 돼 있고 그때는 이거 잉어탕 쓰면 큰일 나죠. 그래서 이거를 환자 이게 이제 우리가 병원에서 치료해달라고 찾아온 사람에게서 소위 말하는 이제 부교감적으로 돼서 한증으로 나타나는 경우에 써야 될 약을 아까 초기 염증으로 이제 그 교감계가 흥분하면서 염증 극도로 성할 때 쓰는 약하고 이거를 딱 두 개로 대표적으로 두 개를 구분해 가지고 이때 이거를 섞어 쓰면 사람 홀로 보내죠. 예. 그거를 이제 지금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생맥산이라는 건데 인삼, 맹문동, 오미자라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생맥산이라는 것이 친밀 관계가 완전히 붕괴된 것을 다시 소생시켜 놓는 약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뭐가 되는가 하면은 우리가 이제 이게 몸의 출혈 반응이 너무 심해가지고 혹은 이제 더위 히스트록에 의해서 너무 더워가지고 심장이 막 있는 대로 뻗기면서 소변과 이제 그 땀으로 몸을 열을 빼느라고 들다 뛰게 되면 심장이 뻗어버리게 되잖아요. 그때 쓰는 게 뭔가 하면 인삼 하나만 끓여가지고 급하게 먹여라. 그러면서 왜냐하면 쇼크로 죽으니까요. 이때는 혼수 상태에 빠져 코마가 돼서 죽으니까 이렇게 된 게 뭔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너무 더우면은 열을 처리하니까 하이포살라무스에서 온도 기준점 내리면서 대신에 하트비트가 극도로 증가를 하는 것 같아. 그러면서 몸에 있는 수분이 고갈이 돼 나가지고 심혈관계가 뭉개되면 극단적으로 그 교감기가 액티베이션 되면서 부정맥 상황이 되면서 쇼크로 빠져 들어가서 죽잖아요. 그죠? 이때 이 약물들을 쓰게 되면은 혈관의 볼륨을 채워주면서 심박을 때려가지고 우리가 그 물 pol릴 때, 우물에서 물 pol릴 때 물을 한 가지 보여야 물이 pol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혈관에 혈액이 모자라면 부정맥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혈액의 볼륨을 채워가지고 압력을 유지시켜 놓고 그 다음에 심장 박동을 일으켜가지고 카디오바스큘러 시스템이 완전히 클랩스 됐을 때 그걸 다시 소생시키는 약으로 이 얘기를 한 것을 자칫 잘못하면 여름에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지기 쉬우니까 여름에 더워가지고 발증나는 것을 치료한다고 얘기했는데 그게 아니라 디하이드레이션으로 인한 쇼크를 치료한 약이 이 생맥산이라는 약입니다. 그래서 인삼도 그렇고 환기도 그렇고 부자도 그렇고 카디악 스티뮬런트거든요. 네. 이렇게 쓰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십조탄 같은 것들인데 대극 검수 원활은 아주 독한 약을 씁니다. 이거 잠수하면 큰일 나는데요. 그러면서 이거를 이제 볼 때 이게 그럼 이런 독약을 한약에서 뭘 얘기했는가 하면 이런 독약을 그 풀어주는데 대개는 감초를 써서 독을 풀었거든요. 근데 이때는 대추를 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뭐 대표적으로 그래 CHF 같은 그 컨제스티브 하펠리어를 생각하게 됐을 때 이 표현을 생각해 보면 뭐가 되는가 하면은 물이 차가지고 복수가 차 있는 상태인데 이거를 내보내야 되는데
감토를 쓰게 되면 미네랄로 코티코이드에 의해서 물이 재흡수가 되게 되니까 물을 내보내야 되는데 거꾸로 들어오게 되니까 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계급감수 원활한 약물하고 감초하고 서로 반대가 돼서 쓰면은 독작용이 일어난다.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 약물의 그 톡시시티를 내추럴 풀어주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CHF 같은 상황에서 물이 고여가지고 심장이 굉장히 부담을 안고 있을 때 물을 빼주는 약물로 이 처방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 약들이 한약이 보면 되게 의사들은 잘 이렇게 이게 집중을 잘 안 하는 걸로 제가 들었는데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워터 호메오스테시스를 시상하고 시표 콩팥 요 관계를 가지고 물 조절을 굉장히 세심하게 해 들어간 게 한의학 시스템이라고 보여진다, 사실은요. 근데 아까 스테로이드 얘기했지만, 이 감초가 이제 글루코코티코이드 있고 미네랄로 코티코이드 효과도 있고 또 다른 작용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그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생리적인 피지컬 컨센트레이션을 생리적 농도로 투약을 하면 우리 몸이 굉장히 활발해져요. 암도 안 걸리고 저항력도 세지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면 감초나 혹은 인삼을 때도 이제 스테로이드를 생각을 해야 될 텐데 이게 뭐가 되는가 하면 악리적 농도로 투약하면은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인삼하고 감초에서 뭐 글리시리진, 글리시레틱 애시드라든지 혹은 이제 일산사포닌 같은 것들이 함유량이 아주 몇 퍼센트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처방으로 계속 먹였을 때 양리적인 농도로 가가지고 사이드를 일으킬 만한 정도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 한의사들은 스테로이드가 아니라고 자꾸 빡빡 우기는 것도 잘못이라면은 의사들도 결핍하면 스테로이드 효과지 뭐 이래가지고 이거를 폄하하는 것도 지나친 잘못된 생각이라고 좀 보여지고. 그래서 이게 한약에서 담음이라는 것을 제가 보니까 뭐가 되는가 하면 플루이드 리텐션을 가지고 얘기한 거로 보여져요. 그래서 주로 심장의 문제를 가지고 그 심장에서 뭐 갈 때 옆에 폐도 있고 이게 흘러가는 중에 간도 걸리고 이제 콩팥도 걸리고 하는 콩팥에서는 뭐 수분을 필터링하면서 조절할 거고 간에서도 간 세포가 문제가 되면 흘러가지 못하니까 뭐 어사이드 복수가 차게 되고 폐를 거쳐 소선을 돼서 악시전을 확보해야 이렇게 심장에서 전신을 내보내고 하는 이 과정을 가지고 쭉 계속 설명해 왔던 걸로 보여지는데요. 그게 대표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한약에서 쓰고 있는 용어가 수결이라는 용어도 그렇고 어혈이라는 것도 있고 담음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거가 제가 이해가 참 안 됐습니다. 도대체 이게 뭐야 그랬는데 플리드 리텐션을 주로 다루고 있는 걸로 보였어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는데 이거 당해야 이걸 이제 아주 미셀리너스한 지식들 가지고 이것저것 짜고 맞춰가지고 제가 이해한 부분을 이제 알려주느라고 이랬는데 아까 이어타운은 프로테인으로 조정을 했다면 산후부종에 보면은 뭘 썼는가 하면은 배에다가 꿀러가지고 혹은 호박을 끓여가지고 꿀로 해서 끓여가지고 먹여서 산후부종을 처리했어요. 혈관에 당이 들어가면 삼투압이 걸리게 되니까 수분이 쭉 빠져나가 버리게 되죠. 이런 원리들을 이용한 거로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쓰는 용어의 표현이나 말이 옛날식의 표현이라서 굉장히 거치고 유치해 보이고 뭐 이렇게 완전 구닥다리고 박물관으로 그리고 경험에 의한 거로만 보여지지만 이게 쭉 보면 아까 얘기했던 음양 오행을 해가지고 이거를 원리를 구성을 해서 약을 짜 맞춰가지고 쭉 치료를 구사해 나간 것에 행간에 숨겨진 의도로 보면 좀 이런 의미들이 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암 치료를 할 때도 우리가 이 암이라는 것이 잘 아시다시피 뭐 저는 잘 모릅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암세포라는 것이 디퍼런시에이션이 끝나버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잘라버리게 됐을 때 밑에 있는 스템셀이 설치게 되고 이런 문제가 이제 있지 않습니까? 그죠? 텔럼 레이저도 이제 너무 지나치게 짧아지게 되면 오히려 그 세포가 불안해가지고 오히려 암을 유발한다 뭐 등등 얘기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한약에서 이거를 덩어리를 치료할 때 어떻게 했는가 하면 몸에 액티베이션을 시키면서 덩어리들을 풀어나가는 이 종양을 이렇게 없애주는 방법을 써서 혹은 우리가 염증을 치료할 때 아까 얘기했을 때 초기에 감염이 미안합니다. 초기에 감염 왜 이래?
초기 감염에서 이렇게 열 반응이 일어났다가 이제 심장이 지쳐가는 과정일 때, 이때는 이제 그 감염을 치료하기 위해서 아주 땀을 내고 뭐 이런 식의 반응을 이제 이렇게 시상하고 온도 기준점 조정하고, 폐기관지 쪽에 심박과 산소 흡입량 조절해서 소변의 흐름을 조정하면서 엔티바이오틱 이펙트를 같이 이제 유지를 한 거로 이제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는데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은 이게 이제 몸이 지치게 되게 되니까 이거를 이제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몸에 그 에너지를 공급하면서 몸의 기능을 액티베이션 시켜놓고 그 다음에 그 엔티 반응으로서 뭐 염증을 치료하든지 혹은 동양을 제거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쓴 치료 방법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아까 얘기했지만 환과 열과 그 다음에 허와실 이거를 가지고 이게 겉으로 있느냐 안쪽으로 있느냐 이렇게 얘기해서 이거를 음량으로 갈라서 얘기한 거거든. 그래서 이게 나타난 증상의 상징적인 표현을 이 현상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지 음과 양이 우리 몸에 있을 수 없다. 이건 부호일 뿐인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고 이거를 세세하게 파고들어서 이 안에 또 그러면 또 음량이 또 있을 수 있고 이 안에 또 음량이 있을 수 있고 더더군다나 상호관계를 얘기했을 때 오행을 가지고 또 풀어가게 되니까 이 관계성 속에서 파악에 들어간 것이 한의학이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게 뭐 신계정충이라고 표현은 이게 보면 제가 볼 때 이게 부정맥입니다. 부정맥인데 이게 이제 혈액이 모자랐을 때 아까 빈혈이 있어도 이제 부정맥이 발생할 수 있고요. 혈압일 때 베로 리셉터는 키모 리셉터를 해서 이게 일어나는 변화를 가지고 그게 이제 뭐 혈압이 너무 떨어지면 이렇게 올리게 압수형체에서 이제 브레인스템 경유해 가지고 이제 심장을 박동을 증강시키잖아요. 이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이걸 가지고 한약에서 어떤 표현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대학 때 굉장히 고민했던 용어들에 대한 해석인데 사실은 한의사를 위한 PPT 자료인데요. 이거를 수화가 충돌한다는 표현을 해놨습니다. 이게 무슨 설명이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아니냐 싶은데 지금 보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심장이 특히 이제 CHF일 때 컨테스트 하펠리오가 됐을 때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혈액이 볼륨이 제대로 흘러가지 않으면서 프리로드나 애프터로드가 걸리니까 이거는 이제 수가 된다면 심장이 그걸 부담을 가지고 해결을 해야 되니까 우리 몸에 주로 열을 제일 많이 만드는 것이 심장하고 뇌하고 뭐 간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특히 심장하고 이제 뇌 쪽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 기능을 화의 기능으로 표현을 했고 혈액의 볼륨에 문제가 돼서 심장에 부담을 주는 것을 수라고 표현을 해가지고 이것이 충돌이 일어나니까 심장이 두근거린다. 이게 심장이 부담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과부하가 걸린 상태를 얘기를 한 거로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한약에서 수화기제라는 표현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그 유로제니탈을 수로 표현하고 심과 뇌를 이제 화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게 서로 주거니 받거니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보면 심장에서 혈액이 펌프가 안 되는 것이 이제 뭐 심장 펌프 기능이 약할 때도 있지만 혹은 이제 고혈압일 때도 그렇겠고요. 그래서 혈액이 컴파스로 못 가게 되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게 그 신사구체 옆에 보면은 접스타 글루메룰라 에프레이터스가 있잖아요. 여기서 이거를 감지해가지고 심장을 더 뛰게 만드는 그죠? 이런 관계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HPA 액시스로 설명을 한다면 여기서 스테로이드 나오고 SAM 축을 해서 콤파스의 움직임을 조정하거나 전신의 어떤 면역을 조정하거나 항염작용을 나타내는 이런 등등을 해서 상부의 힘으로 표현된 심장과 CNS의 반응을 밑에 있는 키드니 쪽에서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반응으로 이게 조정되고 있는 것을 얘기한 게 이 관계가 아닌가 싶어요. 소디움 포타시움 관계도 마찬가지로 보여지고. 그래서 제가 거듭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한의학의 용어라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려니까 의과학 전체를 다 알아야 이것이 한 단어가 설명이 돼서 제가 스트라이어 바이오케미스트리, 가이턴 피지올로지, 로빈슨 패솔로지, 제인의 이뮤놀로지, 그다음 LA인지 출판사는 메디컬 바이올로지 이렇게 그다음에 사이코 뉴로 이뮤노 엔도 이뮤놀로지 이렇게 읽고 그다음 더셀도 읽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종 양리학으로 해서 지금 이제 그 그린스펜스 엔도크라이놀로지하고 이렇게 뭐 그다음에 혈액학 이거 끝나면 혈액학 보고 지금 염증은 한 번 한 책 하나 끝나가요. 이렇게 보고 나서 이제 나머지 혈액학하고 내분비 끝내고 나서 그 다음에 임상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요. 지금 해리슨도 읽고 있는데요. 해리슨하고 이제 정신과 쪽하고 이렇게 해서 심신의학으로 세팅을 하려고 그 가운데 핵심은 P&I 사이코뉴로 이뮤놀로지로 진행되는 염증으로 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여기에 딱 한약이 딱 들어가면 이 시스템이 딱 매칭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러면 사상이라는 건 뭐가 되는가 하면은 이것이 됐을 때 어떤 사람은 똑같은 감염이 일어나는데 어떤 사람은 심장이 굉장히 활발해가지고 고열이 일어나는 사람이 있다면은 어떤 사람은 열이 좀 떨어지면서 지친 현상으로 표현되는 그래서 이게 마황인 주제라거나 이種계지탕으로 얘기하는데 이 패턴이 보이게 된 것을 이재만 선생이 이렇게 사상의 체질별로 이걸 분류를 했는데 사실은 이제 사상의학은 이게 유학이 너무 공리공론으로 가다 보니까 이 이재만 선생 때 대진 유학으로 격침을한 책을 쓰게 돼요. 당신이. 그리고 여기서 나온 심리적인 양상이 피지컬한 거로 반영되는 심신의학적인 면으로 표현을 해낸 것이 사상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이게 주로 심학으로서 사이콜로지 쪽으로 이렇게 접근해 가면서 이게 패턴화로 해서 네 가지 패턴을 분류한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것이 지금 얘기했던 이 현상들을 체질별로 증상이 이렇게 분류가 되는 걸 보고 이런 체질에는 이 약을 쓰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걸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게 사상의학을 하려니까 이제 사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이제 사서부터 시작해서 이게 그 다음에 이제 뉴로사이언스를 공부하고 그래서 사이코 뉴로엔도 이뮤놀로지를 지금 들어가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람의 그 신경계의 반응의 액션 포텐셜은 똑같지만 이게 그 사람마다 성격이 다른 것이 칸델의 프린시플 뉴럴 사이언스 앞에 부분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뉴럴 네트워크가 달라지게 되면 여기서 엔도가 달라지고 그러면 이면의 변화가 달라지면서 병에 대한 susceptibility나 어떤 비헤이비어가 달라지는 거여서 요 반응 그러니까 사이코 뉴로 엔도 인면 혹은 이제 헤마톨로직한 변화가 패턴이 달라지면서 행동이나 병의 양상이 달라지는 것을 얘기를 해놨다면 이렇게 표현한 것이 사상인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그 연대 한번 갔을 때 정신과 이무슨 교수님 정신과 그 과장님 계셨다. 그분 우연히 이제 한번 뵈가지고 잠깐 얘기했더니 이게 뭐 사상이란 게 이게 뭐 우주학도 아니고 이게 뭐냐 그런데 그게 뭔가 하면 이게 뭐 천시, 세회, 그다음에 당뇨, 인사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각각의 체질이 사물을 바라보는 시각을 어떤 큰 거대 개념 혹은 이제 소소한 인간관계 혹은 이제 어떤 그 지역적인 문제에 대한 어떤 정치적인 문제를 보느냐는 그 시각적인 변화를 표현한 것이고 그것이 인체하고 연결된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 사상에서 나오는 단신 비표로 얘기한 것은 실제 장기를 가지고 얘기한 것보다 그 기능을 얘기하는 거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앞부분에서 원론으로 설명한 것은 사이콜로지 즉 뉴로사이언스에서 변화에 의해서 이 패턴에 의해서 피지컬 그러니까 프리프랄 쪽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설명한 거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게 한약에서 얘기하는 전체 설명 가운데서 네 패턴으로 분류한 게 사상의학이라는 거로 좀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거를 저는 이렇게 제 지나치게 사이언티시즘으로 몰고 가는 거는 이제 반대인데요. 이게 이제 한약에서 기라는 표현에서 기의 학문을 얘기한 게 있는데 저는 그걸 이제 작용으로 이해를 하자고 하긴 했지만 실제 기로서 아까 신경계 반응에는 미립자에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약에서 그동안 어떤 인사이트를 가지고 이게 그 독특한 인체를 바라보는 인사이트로 치료해내는 면을 생각해 보면 이것을 우리가 설명을 해내는 것이 충분한 납득이 될 만큼 설명을 못 해낸 면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 우리가 제 자신이 납득하기 하고 싶어서 사실은 의과학 공부를 원래 제가 의대 가려고 했었잖아요. 그죠? 뭐 그대로 내버려뒀으면 고대 갔습니다. 예. 그러다가 카톨릭 원서 샀다 또 팔고 할 수 없이 경희대를 싸우다 져가지고 이제 한의대를 가게 돼가지고
수십 년을 고민하면서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이거를 이런 식의 답을 제가 찾아내면서 한약의 가치성과 이렇게 어떤 의미들을 찾아내게 되면서 제가 이렇게 한약에 대해서 전향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었고요. 뭐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계속 한의학을 가지고 불평하는 거 가지고 호되게 야단을 치신 게 세 번이나 돼가지고 거기서 제가 회개하고 회심하고 이거를 찾아내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그래서 이렇게 답을 하기는 하는데 이게 아까 얘기했던 동의보감을 여기서 표현했던 것들이 이제 상당한 가능성을 두고 있는 걸로 제가 보여지는데요. 또 하나 이제 제가 얘기를 하자면 이게 요거 하기 전에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이제 처음에 남자 여자 구분되는 걸 보고 뭐 이렇게 수정 퍼틸라이제이션 되면서 바로 뭐 XX, XY냐 결정되는 줄 알았더니 1차 감수 분열이 점라인에서 일어났다면 2차 감수 분열이 퍼틸라이제이션이 수정이 되고 나서 2차 감수 분열이 한 번 더 일어나고요. 여기서 SRY라는 유전자가 액티베이션이 돼가지고 이렇게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남자가 안 되더라고요. 더더군다나 이 SRY에서 테스토스테론의 영향이겠죠. 그러면서 밀레리안 튜버, 그러니까 남자가 되려면 볼피안 튜버가 액티베이션이 이제 성장이 돼야 되고요. 여자가 되려면은 밀레리안 튜버가 이렇게 나와서 이게 성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정되고 나서 2차 감수불량과 SRY하고 볼피안 튜버하고 밀레리안 튜버의 관련성이 있어가지고 남녀가 결정되는데 요게 우리가 그 퍼스트 트라이메스터 첫 임신 3기 때 석 달 동안에 일어나는 현상으로 보여진다면 요 전에 한약을 써서 남자 여자를 바꿀 수 있다는 얘기를 해놓은 것이 그렇게 과학일까? 아니다 하는 생각이 제가 좀 들고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한약에서 남정과 남자의 정과 여자의 혈로 이렇게 자꾸 표현해놨는데 남정이 먼저 도달하느냐 여혈이 먼저 가느냐에 따라서 남녀의 성별이 결정된다 이런 표현을 해놨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한약을 무조건 비과학이라고 해서 몰아칠 건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이죠. 네. 가령 이제 뉴로플라스티시티도 요새 이제 자주 설명되는 것이 이렇게 물론 이제 뭐 이렇게 정상적인 클래시컬한 메디신에서 하는 얘기는 하는데 헬만 도이치라는 사람이 기적을 부르는 대로로 번역된 The Brain That Changes Itself에서 요새 CNS도 플라스티시티가 일어나는 걸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 책에 보면은 스트로크가 생겼는데 이 사람을 병원에서 치료하다 이제 다 끝났으니까 나가세요. 이제 내보냈어요. 근데 아들이 멕시코에서 사진 기자한테 멕시코로 불러들여가지고 애들이 어릴 때 돌 때까지 배로 기다가 힘이 생겨가지고 근력이 생기면서 일어나 걷고 그다음에 뒤뚱뒤뚱하면서 벽을 짚다가 그다음에 완전히 뛰쳐나가는 그 과정을 생각을 해서 그 아버지를 배로 기게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일어서면서 벽에 이렇게 봉을 달아가지고 걷게 했는데 이게 정상으로 회복이 돼가지고 살다가 이제 나중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자기 아버지를 치료했던 의사한테 해부를 이제 검치를 부탁을 해보니까 죽은 부분은 그대로 죽었는데 다른 보상회로가 작동이 돼서 정상적인 교수로서의 삶을 그대로 유지했던 걸로 보여지고 그래서 이게 어떤 얘기가 있는가 하면 히딩크가 왔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애가 좀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세워버리면서 배로 기면서 생겨야 될 근력의 발달이 안 돼가지고 나오지 못하는 동작을 히딩크가 와서 처음부터 그 과정을 밟게 하면서 이렇게 선수들이 제대로 뛰게 만드는 게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거를 독일에서 나온 단어가 psychological exercise에서 심리운동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한약에서 환자들이 나타내는 증상을 가지고 그것을 패턴으로 파악을 해서 치료한 것을 등치라고 그러는데 이 가능성을 보지만 이제 한계성도 있겠죠. 뭐 얘기하는가 하면 언더라인 코즈로서 이제 실제 메커니즘까지 치고 들어가지 못했을 때 이렇게 한계가 있을 것 같아서 이제 그 두 가지를 저는 여기서 다 둘 다 봤고요. 거듭 얘기하지만 이런 면이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얘기했지 플라톤하고 아리스토텔레스 얘기를 굳이 했던 이유가 이게 플라톤은 1과 0값에서 무한대값으로 얘기했다면 아리스토텔레스는 1과 0값으로 얘기하면서 자아 중심으로 되면서 원래는
지동설이었는데 천동설로 바꿔버렸잖아요. 그죠? 프텔레마이오스하고 헤라클레이토스는 지동설을 얘기했는데 프텔레마이오스와 아리스토텔레스가 천동설로 바꿔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게 이렇게 스페인 통해가지고 유럽으로 들어오면서 토마스 아퀴나스가 신학 대전을 집대성하면서 아리스토텔레스 중심으로 처음에는 어거스틴이나 플라톤 중심으로 갔다 나중에 아리스토텔레스 중심으로 가게 되면서 이게 완전히 그 교조와 이데올로기가 되면서 이렇게 갈릴레이 같은 일이 코페르니쿠스 같은 일이 이제 벌어지게 돼 버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내가 인식하고 있는 것만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지적인 어떤 배타주의 때문에 이게 특히 한국은 일본이 침략하면서 이게 서양 과학을 가지고 돌아가지고 한국적인 그 모든 걸 부정한 상황에서 한약이 끼어들어 가지고 더 이렇게 모욕을 당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요새 의사들이 일본에서 의사들이 한약 가지고 데이터를 내면서 한약을 다시 꺼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볼때 제발 한의사들을 잡아 죽일 듯이 대비지 마시고 한의사들하고 같이 손을 잡아가지고 서로 협조하는 상태에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한국적인 의료 체계를 만들어가지고 서구가 우리나라를 치고 들어오지 못하게 디펜스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게 제가 대학을 졸업할 때 가졌던 생각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향후 연구 방향을 잡은 것이 한약의 문제는 표준화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표준화도 사실은 어느 정도지 너무 지나치게 기준점을 찾다 보면 기계론적인 관점으로 빠져들기 때문에 안 되는 면이 있는데 이걸 또 너무 무시하게 됐을 때 기준이 없어지게 되니까 끝없는 상대주의에 빠져들게 되는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기준점 설정을 위해서 제가 소위 한열이라는 것을 염증하고 스트레스 모델로 잡으려다가 잡아서 좀 해봤어요. 그래서 이게 온도를 변화시켜가지고 한약을 쓰고 가니까 딱딱 반대 방향으로 하이포살라무스에서 뉴로트랜스미터의 반응이라든지 이게 그 스테로이드 반응이, 코스테론의 반응이 이런 게 확인은 했어요. 근데 제가 뭐 연구비도 중간에 끊어버리기도 했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가져가면서 끊어버리기도 했고, 그 다음에 이게 그 한약의 기미라는 것이 케미칼에 의한 양이작용을 이해하고 나니까 굳이 이런 연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 해서 이게 한 4년쯤 하다가 뺏기 한약 연구소 연구비 받아서 하다가 자기네들이 그 데이터를 가져가면서 중지시켜 버리기도 했고 저도 뭐 의미도 못 찾고 해서 그 다음에 뭐 연구는 스톱돼 버렸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하는 것은 의과학 서적을 읽으면서 이런 식으로 이론적으로 지금 한의학적인 가치를 입증하는 그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거를 데이터를 내보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처방 하나를 분석한 다음에 각각 약물의 효과를 분석하고 두 개씩 섞어가지고 분석을 하다가 중지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의학이고 한의학이고 보면은 의과학적인 모델의 병태 모델에다가 한약 집어넣어가지고 한번 건물을 던지는 거죠. 그래서 고기 한번 잡아고 이 건물 저 건물 해서 거울 걸리면 거기에 있는 성분 꺼내가지고 신약이다 이렇게 해서 천연물 신약을 내보내고 있는데 사실은 한의학적인 개념으로서 병태 모델을 개발을 해가지고 그때 나온 데이터가 실제 환자한테 투약했을 때 이게 실제 의미가 있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를 제가 89년도에 경희대 때려치우고 나오면서 하도 괴롭혀가지고 돈 가지고 너무 괴롭히고 이렇게 지도교수하고 주변 싸움질하고 난리가 쳐서 사표 내고 나오면서 그때 병리학 교수님한테 한방적인 병태 모델 개발하세요 그랬더니 아직도 안 하고 있어요. 여전히 안 되고 있고요. 이 병태 모델을 개발을 해놓고 거기에 따라서 한약을 점검을 해야 제대로 된 점검이 나오지 안 그러면 계속 물질만 찾아가는 꼴이 되기 때문에 우선 효과를 나타내는 건 있지만 한약에서 그동안 사용했던 고유한 어떤 임상적인 효과들은 기대하기가 어렵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검정 시스템을 확보한 다음에 임상연구와 가치를 부여받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런 내경 신호보증 상황 등재 등의 현도약대 도입에서 기준을 설정하려고 덤볐다가 한의사한테 의과학 한다고 뺨을 얻어맞아 가지고 수십 년 동안을 모욕을 있는 대로 당했고요. 현대의학계에 갔다가 네가 뭔데 뭐 하는 식으로 되고 뭐 저를 통해서 한의사가 뭘 알아 그러니까 뭐 대충 대하고 이렇게 뭐 결국은 쫓겨나고 말았어요. 뭐 한의계에서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여기로 파급이 돼버린 꼴이 됐는데요.
조교 때 한 번 시댔다가 쫓겨났고, 이제 교수 때 또 한 번 시댔다가 뭐 날아가 버렸는데요. 집만 팔게 되고 돈만 날린 꼴이 돼 버렸는데요. 이런 이제 방법으로서 진정한 의미로서 한의학을 연구를 하면서 사람의 어떤 전체성으로서 거듭 얘기하지만 멀티 컴포넌트한 멀티 디멘전한 레벨에서 컴플렉스 시스템으로 피드백을 고려하거나 밸런스를 얘기해 보니까 저한테 아주 많은 모욕을 줘서 제가 굉장히 고통스러웠는데요. 여전히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밸런스로 접근해서 좀 데이터를 내보라 그러면 너무는 안 된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리고 제가 한의사라고 밝히는 순간 조롱을 해요. 그래서 이런 이제 양쪽에서 제가 다 모욕을 당하고 경제적인 손실도 겪고 그랬는데, 이거를 극복하려고 지금 한의사 몇 명하고 이렇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침 7시부터 8시 반까지 지금 이제 그 그림으로 보는 병리학이죠. 패솔로지 일러스트레이티드 그거 끝내고 해리슨 지금 한참 제 앞부분부터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다음에 한의학으로 처방하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해리슨 저 병리가 끝났으니까 다음으로 이제 워터호메시스 스테시산 2주 끝내면 하다가 말은 이제 염증과 한방양리나 뭐 아주 단순한 양리를 입힌 것도 있잖아요. 그다음 그거 끝나면 합성 양리까지 이제 해서 양리는 정리하고, 그다음 토요일은 이제 내분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다 끝내고 나면은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것이 이렇게 그거예요. 정신과하고 내과하고 해서 P&I를 해서 염증으로 해가지고 접근해서 한의학하고 이렇게 심신의하고 염증으로 이렇게 해보고 싶고요. 그래서 한의학에서 오행을 가지고 자꾸 얘기하는데 이거를 이래만 적용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고, 그래서 이게 주자학의 영향 때문에 소위 이제 그 아까 얘기했던 상황과 근계라는 고방이 있다면 그 뒤에는 후세방이 있는데, 이 고방을 고도로 발달시킨 게 일본 한의학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보면은 이렇게 약을 이렇게 관념론으로 한 게 있어요. 그래서 관념론을 배제하거나 혹은 통찰력만 좀 가져왔으면 좋겠는데, 이 동의보감을 재평가하자는 얘기를 제가 했더니 허준 선생 후손들이 그럼 허준이 독선적이란 말이면 그 말이 아니라 끊임없이 동의보감만 얘기하는 거는 저는 반대입니다. 사실은 청대 때 한의학이 도입해서 보강이 됐어야 되는데, 이게 임원 경제지라고 이렇게 독립보험에서 6천 개 처방인데 여기서는 11,000개 처방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보강이 됐어야 되는데 역사적으로 이게 도입이 안 되고 바로 구한발로 넘으면서 일제시대 때 완전히 한전이 말살이 됐다가 이렇게 6.25 때 부산의 국회에서 한의학이 다시 부활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게 2조 500년의 그 내의원의 임상 경험들, 그다음에 광의원의 경험들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서 한약이 완전히 피박살 났대. 6.25 때 또 이게 그 북한이 와서 실력 있는 한의사들 끌고 올라가 버렸고요. 그 당시 내의원 하던 한의사들은 만주에 가서 독립운동하느라고 다 죽어버렸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피폐해졌다가 이게 다시 이제 지금 한의대가 생기면서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지금 살아나고 있는데, 이거를 그렇게 이걸 박박 깔면서 뭐 제가 대학 다닐 때 그 플라세보라 그러더니 요새는 뭐 힘을 가지고 딴 얘기 또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그 한약이 관념이고 철학이고 경험이고가 아니고 이것에 숨겨진 원리들이 이렇게 찬찬히 있으니까 이거를 일원화해서 잡아 죽이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아버님 치료해서 본 것처럼 이렇게 서로 제가 그 저희 아버님이 이렇게 당뇨가 있으실 때 감염이 돼서 문제가 된 것을 당시 그 경희대 CMF 출신 그 자매가 있어요. 김미자 선생이라고. 그가 NMC 있을 때 이제 치료를 했는데 양방 투여할 때는 양방을 하고 제가 한약 투여할 때 한약 투여해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이때는 한방 쓰고 이때는 양방 쓰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 3개월 때 치료를 아주 멋지게 해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모델을 가지고 갔으면 좋겠고, 그래서 저는 한의사들한테 실학을 우리 모델로 좀 잡자, 실사구시한.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좀 했는데, 그렇게 저를 잡아 죽일 듯이 한쪽 의학계에서나 한의학계에서 제 가슴에 대못들을 사정없이 박아대더라고요. 그다음 이제 이거는 이제 제가 그 대상관계 정신분석 얘기인데요. 이게 잠깐 짧게 얘기하면 우리가 너무 논리하다가 놓친 게 감정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잘 알듯이 IQ는 이제 언어하고 수학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GQ로서 배짱도 있고요. EQ로서 이모셔널 코션트도 있고 SQ로서 소셜 코션트도 있기 때문에 그 감정 부분을 빼버리고 논리만 얘기해가지고 감정이 바짝 말라버려가지고 괴물들을 지금 만들어 놓은 교육들을 하고 있고 애들을 키워내서 이게 아닌 것이 아니다 싶어가지고 어린 시절에 주요한 대상 관계로서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서 특별히 형성이 제대로 안 되게 됐을 때 이게 뉴로사이언스로 설명하면 오비토 프론탈 시스템에 문제가 되고 뉴로 디벨롭먼트에 문제가 돼서 이모션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자체하고 주변의 인간으로 사람으로서 특히 부모로서 대상하고 그 관계가 어릴 때 어떻게 됐느냐가 평생 영향을 미치는 거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그거를 아주 뼈저리게 느끼고 있고 제 속에서 제 부모님이 저를 아주 잔인하게 대하셨기 때문에 그게 계속 밖에서 문제가 돼 나가다가 최근에 이게 신학을 통해서 제가 치료가 됐다는 얘기를 여러 번 했잖아요. 그래서 헬만 바빙크 8빈을 검사 치료가 됐어요. 그래서 이게 평생을 가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런 면을 무시하지 말고 좀 봐야 되는데 교회에서 이런 얘기하면 심리에 물든 기독교라는 얘기를 하면서 자꾸 잘못하는데 애초에 이게 무의식으로서 이렇게 non-declarative가 메모리에서 서브코티칼 쪽의 리전에서 발생한 그런 무의식적인 부분에 대해서 정신과적으로 약물만 치료할 게 아니라 사이코애널리시스라는 면에서 이렇게 상담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회복시켜가는 작업이 병행돼야 되는 걸로 보여지고 그래서 제가 세운 목표는 한약에 대한 기존 설명은 돼야 된다는 거고 그 모델로서 실학을 잡았고요. 너무 지나친 크니도스 학파의 질병 중심 의학을 극복하자는 얘기입니다. 통전성 회복을 위한 인간 중심의 의학을 하려니까 신학에서 인문학에서 정신분석으로 의학으로 한의학으로 빙빙 돌아야 되는 이런 광범위한 작업을 아니할 수 없고요. 그래서 인간에 대한 이해를 총체적으로 이해를 해서 삶의 총체적인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질병은 삶의 결과고 삶은 심리의 문제가 있고 그게 철학적인 바탕이 있다면 최종적인 거는 사람이 뭘 믿느냐 신학에서 결정이 그래서 신학이 엉클어지면 이 나머지가 다 엉클어져 버리기 때문에 이 신학을 이해를 하지 않고 이쪽으로 넘어왔다가는 문제가 돼서 이걸 좀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심리적으로 사이코뉴로 인문학을 주로 중심으로 있고 제가 대학을 퇴임하기 전에 트라우마 센터에서 제가 찾았던 정신과적인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쉐이밍 길트로 보여지고 이것에 의해서 거대 자아상이 생기면서 나르시시즘이 되면서 이렇게 아까 스트레스 반응으로 HPX나 SAM이나 이런 축의 문제가 되면서 셀프 헤이트리트로 연결이 돼가지고 이게 이면에 문제가 되면서 염증이 진행되는 걸로 보여서 그래서 이거 두 개가 연결되는 걸로 보여서 이게 이렇게 됐을 때 아까 얘기했던 우울증이나 심지어 스키즈까지도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봐서 이쪽으로 세팅을 하려고 지금 노력 중인 거예요. 최종 목적은 이겁니다. 그리고 자본주의를 좀 극복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네트워킹의 시대로 전문가가 아닌 전인으로 홀퍼슨으로 해서 저는 휴머니스가 인간학이 내 전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다는 것이 제 견해입니다. 뭐 이런저런 얘기를 이거는 이제 잡다한 얘기들을 좀 했는데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너무 뭐 좀 거창한 얘기일 수도 있고요. 예. 질문하시지요. 예. 아이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거 예, 찾아내는데 30년 걸렸네요. 예. 공유 해제하시고, 예, 예. 뭘 할까요? 어, 음, 공유 중지할까요? 예, 예, 공유 예, 정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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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습니다. 예. 아이고, 참, 예, 상처투성이가 됐어요. 예, 예. 이 원인은 이제 저희 고생 부모님인데, 많으셨습니다. 예? 고생 많으셨어요. 그 아주 형수님이 고생 많이 하셨겠네. 예, 그렇죠. 예, 집 팔고 이게 1억 5천을 예, 투자해가지고 기자재를 사대는데 말릴 돈도 없이 이미 일이 벌어져가지고 그 예, 고통 예. 집사람 애들이 다 가져가죠. 예. 그 참, 형수님의 수고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저는 이제 가정학을 했으니까 이제, 예, 이런데, 관심도 많고, 예, 저희가 이제 전공의들하고 학생들에게 항상 예,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너희는 예, 모든 걸 다 안다. 예, 모든 걸 다 아는데,
예, 정말 잘 생각해봐라. 예, 정말 잘 생각해봐라. 예, 너희가 아는 지식들을 예, 있는 거다가 하나하나 매치하고, 예, 매치한 다음에, 레퍼런스 통해서 확인하고, 내가 예, 제대로 매치했는가. 예, 그렇게 생각을 하라고 해요. 이제 예,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태쌤 지금 과정 보면은, 예, 소위 이렇게 건너뛰는 부분들이 이제 많아서 그 예, 건너뛰는 부분들이 이제 새로운 학문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예, 그냥 이 건너뛰는 부분들이 오해를 만들게 되죠. 머리가 너무 그렇죠. 좋으시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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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예, 그분들이 예, 것들이 이제 제가 그냥 흔히 애들한테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우리 옛날에 그 다민선 교회라는 뭐 워낙 유명했잖아요. 이정민 목사님. 예, 예, 우리 대학생 때 정말 우리 가슴을 어떨 땐 뜨겁게 만들었던 예, 예, 어, 그분이 정말 열심히 하는데 어느 순간에 예, 사고가 진행되면서 망가지는 거죠, 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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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꼭 레퍼런스를 가지고 너희가 생각한 것들이 맞는지 점검해봐라 라고 예, 얘기를 예, 예. 해요. 그래서 예, 제가 그, 덜 건너뛰려고 굉장히 노력했는데, 이게 이제 제대로 다 못 메꾼 거죠, 사실은. 음, 예, 음. 예,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예, 말씀하십시오. 예, 상당히 많은 경우 이제 저도 제 예, 소위 뭐 가장 전형적인 예가 예, 섬유근통이라는 병이 있어요. 예, 파이브로마이알드 신드롬. 예, 예, 파이브로마이알드 신드롬을 갖다가 예, 신경과에서 50년 동안 잡아가지고 헤맸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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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가 약 예, 10년 전부터 예, 신경과에서 파이브로마이알드 예, 신드롬을 완전히 버렸습니다. 아, 이거 예, 우리가 하는 병이 아니구나. 예, 그걸 갖다가 이제 마지막까지 버텼던 병원들이 있었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은 예, 철저히, 그래서 파이브로마이알드 신드롬들의 이제 많은 예, 환자들을 제가 이제 뭐 전국에서 많이 보고 있죠. 예, 그걸 하면서 갖는 거는 전공의들에게도 얘기를 해요. 예, 너희가 지금까지 해결했던 걸로도 잘 안 되는 부분은 예, 쥐고 있어라. 예, 그 사람들은 너 예, 외에는 희망이 없다. 예, 예, 그 사람들이 그냥 그래도 이 사람이 날 도와줄 거야라는 마음으로 3개월, 6개월, 1년, 2년 지나면 회복될 거다. 예, 예, 그래서 그런 영역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예, 다른 실은 영역들은 그래서 그런 영역들은 의학에서 관심 없죠. 예, 그러니까 예, 그렇게 환자들이 신음에도 불구하고 신경과에서 50년 동안 자기들이 쥐고 있다가 최근에 완전히 버렸는데 예, 이제는 마지막으로 그 해운대 백병원에 있는 그 유마토로즈가 마지막으로 하다가 거기서 또 포기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그런 영역들을 어떻게 소위 포괄적으로 돕는가라는 예, 면에서는 전 뭐 그게 소위 바이오 사이코 소셜 모델 하나님이 예수님이 치유하는 뭐 정신, 육체, 사회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도와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그래서 예수의 치유 모델로 하고 어, 뭐 소개도 많이 하고 실제로 적용하려고 애를 쓰고 하는데 예, 중요한 거는 바이탈이한 것들을 어쨌든 철저히 분리되어져야 한다. 왜냐하면 바이탈 아주 크리티컬한 바이탈 아까 말했듯이 막 그렇게 위험해가지고 에피네프린이 펑펑 쏟아져 나오는 어, 예, 그런 바이탈에 관심이 많은 게 뭐 철저히 서양의학이었죠. 예, 거기에 관심이 많은 게 철저히 서양이었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하나하나 다 했어요. 예, 예, 그래서 죽음에 대한 거는 다 캤어요. 예, 예. 예, 그래서 소위 바이탈이 갖는 뭐 아까 DIC 잠깐 얘기했지만 바이탈이 갖는 어려움들은 양약에서는 정말 열심히 캤던 것 같아요. 근데 예, 그 외의 어려움들에 대해서는 실은 관심이 없죠. 해결하기가 너무 예, 힘드니까요. 예, 근데 그게 자칫 이제 중요한 건 상업적 이해로 많이 가요. 예, 이를테면은 요즘 디지털 치료제라고 나오는 것들, 그 예, 예, 다음에 뭐 트랜스크레니얼 소노 이런 아주 엉뚱한 치료를 하는 그룹들이 있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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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그룹들이 아,
괴롭죠, 뭐. 예, 왜냐하면은 그게 돈이 되거든요. 예, 예, 돈이 되니까, 그러고 데이터도 만들어져요. 예, 데이터도 만들어져요. 잘, 셀렉션 하면 데이터도 만들어져요. 그 예, 데이터 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런 것들이 소위 말하는, 파킨슨 디지즈 가지고, 줄기세포 치료한다고 20년째 하고 있는데 결국은 예, 이제는 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군요. 예, 예, 그런 음, 것들은 이게 음, 소위 아주 절차적으로 예, 정확히 해석이 안 되면은 우리 소위 서양의학에서는 포기를 하고 예, 미뤄놨어요. 실제로 예, 실용화를 안 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지노믹스에 대해서 엄청나게 투자하지만 지금은 예, 투자만 하지만 실제로 아무것도 적용 안 하거든요. 예, 그건 완전히 증명될 때까지 절대로 적용 안 하는 거예요. 예, 예. 뭐 그것 때문에 학문이 발전이 느리기도 하지만 예, 사람에 대해서는 그런 치밀함이 꼭 필요하다. 예, 그렇죠. 라는 생각이 예, 들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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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그래서 예, 예, 그런 면들이 이제 우리가 한의학을 보면서 예, 소위 난바이탈, 이를테면 파이브로마일드 신드롬 같은 경우는 예, 실제로 한의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이 예, 보고 예, 있고 예, 회복되는 사람들 꽤 있어요. 회복되는 예, 사람들 꽤 예, 있고 예, 예, 그거보다 더 크리티컬한 건 뭐 혹시 아시는 분이 있으면 CRPS라는 병이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뭐 너무 못 견디는 통증으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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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것들이 이제 거의 뭐 포스트 트라우마 PTSD도 약간 컴바인된 그런 예, 독특한 예, 병인데 예, 재활학과 의사 중에 대부분은 예, 뭐 대부분이 한 반은 예, CRPS를 꾀병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 예, 근데 CRPS는 정말 꾀병이라고 그러면은 환자는 너무 예, 그냥 예, 자살하는 거예요. 예, 환자는 자살. 그러니까 그게 너무 본인한테 심각하기 때문에 예, 재활학에서 반은 뭐 해석은 안 되지만 병은 예, 있다. 뭐 예, 그런 것들은 상당히 다양하게 돌고 그 CRPS 환자들이 한방병원에 오래 입원하면서 많이 회복이 돼요. 예, 예, 그래서 그런 면들은 어쨌든 관심을 갖고 함께 하는데 어쨌든 한 스텝 한 스텝들이 아주 정확히 떨어지지 않으면은 예, 예, 그 다음은 바깥에다가 해석은 미루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뭐, 그게 그렇기도 하지요. 예.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제가 침을 맞고, 뭐, 혈압이 1, 20은 금방 왔다 갔다 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집사람한테 침을 맞고, 혈압이 그냥 20이 뚝 떨어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의사들한테 얘기하면, 뭐, 바로 반응이, 뭐 이상한 반응이 튀어나오고 그래서, 분명히 효과를 내는 면이 있고, 그것이 지금 의과학으로 설명이 안 된다고 해서 없는 거 아닌데, 그걸 애써서 효과 이렇게, 설명이 되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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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근데, 그러니까 소위 예, 그 안 예, 받아들이려고 그러니까 다 음,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설명이 예, 되죠. 예, 이를테면은 예, 예, 통증 예, 침이 맞아서 좋아진다라는 것들이 예, 예, 침이 갖는 소위 말하는 그런 아주 그냥 복잡한 그런 예, 과정을 통해서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뭐 예, 하는데 예, 그건 예, 아니고 예, 통증은 자극 때문에 그냥 릴렉세이션이에요. 릴렉세이션이 되면은 훨씬 좋아져요. 예, 그래서 그런 릴렉세이션은 침으로 쉽게 좋아지게 됩니다. 예. 근데 이제 어, 그게, 예, 예, 하여튼요. 예,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은 물론 이제 그 위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말한 건 첫 스텝이고요. 한 네, 5가지 스텝 정도가 엉켜 있는데 첫 예, 스텝은 쉬운데 예, 2, 3, 4, 5는 예, 밝혀 아주 클리어하게 밝혀지지 않았죠. 예, 예, 그게 점점 밝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밝혀지고 있기 전까지는 어, 그냥 바깥으로 꺼내면은 안 되죠. 뭐 의학에서 제일 재밌었던 게 옛날에 뭐 이렇게 의학도 이제 상당히 그 서울대 팀이 많이 잡고 있었는데 우리 내분면 허범 교수가 소위 한국형 DM이라는 걸 예, 발표를 했어요. 예, 예, 마른 당뇨다라는. 예, 예, 해가지고 아주 학계에서 사장이 됐어요. 예, 예, 하도 공격을 해가지고. 예, 근데 예, 지금은 예,
아주 뭐 정설이 됐거든요. 지금 예, 뭐 그건 예, 예, 세계적으로 아주 정설인데 예, 이제 예, 그런 것들은 약 20년 동안 의학이 발달하면서 증명돼 온 거죠, 뭐. 예, 그 예, 대신 그게 이제 먼저 증명되지 않고 발표될 때는 아주 굉장히 곤욕스럽게 심지어는 어, 그 교수 밑에 배우는 너희 정신 차려라 할 정도로 심하게 예, 공격당한 적이 있었는데 예, 예, 그런 과정들이 상당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오늘 뭐, 이제, 마지막, 이제, 세 번째 강의를 들었는데,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네, 그 생각이 이제 들어요. 예, 저는 뭐 인상을 이제 안 해서 뭐라고 예, 이야기하기는 좀 힘든데, 예, 어, 결국은 이제, 어, 이태 선생님이 이제 예, 신학으로 뭐 이제 해결을 해야 된다는 식으로 예, 이야기는 하셨는데, 예, 뭐 저도 뭐 이제 신학을 뭐 조금 이제 하다 보니까 예, 예, 신학이 진짜 그 너무너무 중요하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예, 이 예, 신학이라는 것은 또 신학하고 다르게 이제 인체 자체 어떤 그 예, 육체 예, 이런 거를 이제 다루다 예, 보니까 예, 신학하고 연결되는 이런 게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이제 예, 고민이 예, 되고, 예, 그런데 예, 이제 그런 걸 떠나가지고 이제 양의학하고 한의학 그 자체의 그 예, 융합을 이제 시도한다는 것 자체가 예, 예, 보통 일이 아니겠다 하는 그런 이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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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이 들어요. 지금 그 예, 이 교수님이 그동안에 이제 많은 이제 고생도 하고 참 이게 욕도 얻어먹고 막 이렇게 참 힘든 그 세월을 보냈는데, 예, 이제 예, 이런 그 선구자적인 어떤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볼 예, 때 이게 예, 좀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이미 예, 이제 한의학하고 양의학 자체의 또 패러다임 자체가 예, 정말 예, 이제 다르지 않느냐. 예, 그러니까 패러다임이 안 바뀌면은 이게 대화 자체가 안 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예, 패러다임 시프트가 돼야 되는데, 예, 예, 그걸 접촉점을 지금 이제 이 교수 같은 경우에는 어, 예, 이게 이제 한의학을 예, 이제 양의학적인 어떤 메커니즘을 가지고 이해하려고 예, 그렇게까지 온 걸로 나는 이제 생각을 하는데, 뭐, 그거는 뭐, 그렇죠. 그런 시도죠. 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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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파이널이 아니고요.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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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이제 그게 상당히 이제 예, 서로 해결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고, 예, 예, 그런데 이제 한의학에서는 예, 과거에 보면 전부 다 이제 경험학적인 그런 차원에서 의학이 이제 지식이 축적되고 지금까지 발전해 온 거 아닌가 싶어요. 그게 이제 예, 제가 뭐 잘 몰라서 그런데 예, 나름대로 이야기 제가 이제 써보면서 결국 예, 그래 예, 됐고, 그다음에 이제 양의학에서는 이제 경험적인 게 이제 옛날에 있었겠지만은 이제 그게 예, 연구학이 발달되면서 예, 예, 분석하고 실험하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게 가지고 좀 더 예,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예, 그렇게 이제 발달돼 왔다고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런데 예, 지금 이제 제가 볼 때 이제 과제는 한의학에서는 그런 어떤 실험 어떤 그 분석 이런 쪽에 어떻게 그걸 갖다가 접목시킬 수 있겠는가, 예, 예, 그런 게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이게 예, 서로 예, 예를 들어 이제 그 융합 하나의 어떤 그런 과제로 이렇게 한다 했을 때, 예, 예, 한의학자는 한의학적인 어떤 패러다임과 이해를 가지고 이제 보고, 예, 양의학자는 예, 또 그 나름대로 이제 패러다임으로 이제 이해하고 이제 보잖아요. 예, 그럼 그걸 예, 이제 그 두 개를 갖다가 이렇게 어떻게 조화시키고 영합해서 예, 예, 그 이제 새로운 의학을 이제 만들거나 이렇게 발전시킬 수 있는가. 예, 예, 크게 이제 볼 때 이제 예, 그런 좀 예.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그 한의학을 경험으로만 이렇게 간주하는 건 좀 아닌 것 같고요. 아까 얘기했지만, 뭐 내가 찾아보니까 이런 논리가 이제 보이더라는 얘기긴 음, 했는데, 그 한의학적 용어 자체로 소위 이제 음과 양이라는 용어를 써서 이렇게 쭉 설명한 것들이
논리를 가지고 쭉 전개를 하면서 이제 그거를 약을 맞춰간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 원리라는 것이 100% 원리가 있을 수는 없거든요. 경험하고 결부가 돼야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5천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인체에 결부해 가면서 이걸 확인해 가면서 나름대로 논리를 전개해서 잘 논리라고 좀 보시고요. 제가 노력했던 것은 이게 증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에비던스라고 얘기하는데 에비던스는 제가 예, 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뭐 데이터 조작도 꽤 많고요. 그래서 이게 실체를 저는 파악을 하고 싶었어요. 특히 이제 의과학적인 뭐 제가 의대 못 가는 한을 이제 푸는 거죠, 사실은요. 그래서 이제 이게 실체를 찾아가지고 그 실체를 우리가 이렇게 설명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가령 마왕탕 같은 경우도 제가 뭐 또한이다고 얘기하는 것이 실제는 카디오풀모너리 디프레션이더라 이렇게 확인을 했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실체를 찾아가는 작업을 통해서 우리가 눈으로 그 실증적으로 확인하는 것을 해보고 싶었고요. 그래서 해본이 되더라 이런 차원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다시피 모델을 제대로 세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걸 투약을 해서 나오는 반응을 보고 이것에 대한 정확한 정보나 지식을 찾아내는 작업을 저는 좀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신학으로 연결시킨 것은 이제 뭐 삶의 패턴이 신학에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삶의 패턴이 이 질병으로 나타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예, 그 신학적인 문제로서 자기가 믿는 신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예, 정말로 뿌리로부터 해결이 되는 것은 불가능할 거다. 증상은 완화되고 치료될지 모르겠지만 예, 그런 생각을 좀 했고 아까 강 선생님 얘기하실 때 중간에 차단하려고 말을 하려다 차단하네요. 말을 하려다 말았던 것이 우리가 사람을 치료하는데 그 사람에 대한 상황과 무의식과 혹은 어떤 뭐 경제적인 흐름까지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이해를 빼고 증상 치료만 하는 것은 이거는 그야말로 스퍼피셜한 표치밖에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홀리스틱한 접근을 생각해서 인간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인문학적인 요소를 반드시 해야 되고 한약에서 용어 속에 증상의 표현의 한자를 분석해 보면 그 안에 그 삶이 어떤 사람을 살았는지 그 패턴이 그 글자의 증상의 표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삶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제가 얘기를 한 것이고 그것의 뿌리는 신학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인문학적인 요소를 하게 되는데 그게 결국은 몸으로 표현이 되는 거고 그것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한약이 단순히 경험 모아가지고 뭐 주술적인 어떤 철학적인 관점을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상당히 정교한 어떤 이렇게 접근을 통해 가지고 이런저런 시도하면서 패턴화 시켜가지고 만들어낸 거라서 그것의 실체를 의과학으로 가령 이제 그 마황탕이라고 제가 자꾸 얘기했는데 거기서 얘기했을 때 관련된 팩터라고 얘기하면 이제 사이토카인이 있을 수 있겠고 그다음에 뭐 관련된 미생물이 뭔지 그다음에 그 온도 기준점에서 프로스타글란딘이나 사이클린 AMP하고 해서 그다음에 카디오풀모널 펑션도 확인하고 이렇게 하면은 어떤 이렇게 그 엘라이자 키트 개발이 가능하겠다는 생각도 제가 해본 적이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복잡하게,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죠. 멀티 컴포넌트, 멀티 디멘스라는 레벨에서 이렇게 그 컴플렉스 시스템으로 해서 이거를 세팅해 나가면 충분히 답을 찾아 나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 예, 하여튼 그 짧은 시간에 그 예, 많은 것을 예, 이제 예, 우리 예, 예, 수하기 예, 힘든데 예, 예, 한 가지 이제 질문은 예, 그때는 이제 한의사로서 지금 이제 예, 선교적인 어떤 그런 이제 일을 해가시는데 예, 예, 이 학계 자체에서는 예, 이런 이제 이 교수님이 하는 어떤 연구라든지 어떤 그런 방향이라든지 이런 데 예, 대해서 좀 예, 어떤 그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이야기 들어보니까 어느 정도 예. 오히려 좀 이렇게 반대하고 해방 놓고하는 이런 느낌이 꽤 있는데 그게 그런 그룹들이 있고요. 최근에 이제 젊은 교수들은 이제 이렇게 저처럼 하려고 이렇게 오히려 제 후임으로 온 교수는 한국의 100대 과학자 중에 한 명으로 이렇게 올라가 있는 사람이 한의사인데요. 예, 그런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런저런 사람인데 그동안 제가 학교로 들어와서 잘하고 교수를 하고 했을 때 분위기는 이제 지금 소위 말하는 의학에서 저것들 뭐야 뭐 소위 말하는 무당이야 뭐야 이런 취급을 알 만한 이렇게 분위기 속에서 있었던 사람 속에서 제가 의과학을 시도했기 때문에 굉장한 고통을 겪었던 것이죠. 네. 모욕 엄청 당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예, 이런 걸 알고 이제 예, 선구자적인 그런 예,
마음과 이제 태도를 가지고 이제 그런 길을 예, 이제 가잖아요. 예, 근데 문제는 예, 그 그런 그 앞서가는 사람들을 예, 사람들이 뒤쪽 뭐그 처져 있다 해야 되나 그런 사람들이 예, 잘 이해하지도 못하고 어떤 그 예, 어떻게 보면 필요성 자체도 잘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예, 예, 정말 그냥 현상 유지하는 그런 예, 예, 단계에 있는 이런 경향이 아주 농후하다고 이제 보이거든요. 예, 예, 예. 그러니까 그렇죠. 제가, 예, 말씀하십시오. 의사들 입장에도 저는 이제 예, 마찬가지라고 저 봅니다.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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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제가 오래전에 어떤 그 글을 읽는데 예, 예, 이제 그 여의선대 서울대를 나와가지고 예, 예, 다시 이제 한의대를 가가지고 예, 예, 그래 이제 한의사 자격증도 있는 분의 그 이야기예요. 예, 예, 이다 보니까 예, 그분이 뭐 본과 이제 이대 서울대는 이제 본과 4학년 때 예, 한의학도 예, 그거 뭐몇 시간인가 뭐 하여튼 그게 또 예, 예. 했던 게 있어요. 예, 예, 있어요. 예, 하더라고요. 예, 그거 예, 또 예, 처음 알았어요. 예, 그런데 그분이 하는 이야기는 예, 저희가 두 가지를 다 공부를 했잖아요. 예, 근데 한의학에 더 저희가 이제 예, 비중을 두는 그런 이야기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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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니다. 예. 그래서 근데 자기 아까, 아이덴티티에 예, 예, 오히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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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사의 예, 아이덴티티를 예, 두는 그래서 예, 그게 예, 오히려 좀더좀 네, 예, 의미가 더 중요하다. 그 제가 예, 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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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드를 지금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예, 예, 그래서 두 가지를 다 공부한 입장에서 예, 예, 비교하면서 예, 어떻게 예, 보면 한의학이 좀 더 통전적으로 예, 예, 사람을 보고 이렇게 이제 접근하는 것은 아닌가. 예, 그래서 예, 예, 그런 부분 좀 있을 것 같다. 예, 그래서 예, 예, 내가 예. 나온다 좀 생각해 봤어요. 예, 예. 그 아까 그 강쌤이 그 강 교수께서 침을 단순 신경작으로만 얘기했는데요. 그 제가 해박을 할 때 보니까 이제 그 가운데 심포경에 메디안 너브가 지는데 그게 얘기해야 되는데 울라 쪽이나 레디우스 쪽 신경이 보이질 않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 말조신 이렇게 신경들이 있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우리가 CNS하고 프리프랄 쪽이 신경계, 면역계, 혈액계, 내분비가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죠? 그걸 다 포괄한 개념으로 자극을 주는 걸 좀 이해를 해서 찾아가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제가 지난번에도 제가 다른 스터디 하면서 여러 번 얘기했지만 80년도에 그 연대하고 이대 사이 금호 터널 있잖아요. 거기서 카드를 받아가지고 고속도로, 도로교통공사에서 제시했던 것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하이패스하고 카드 시스템을 그때 제가 제안을 했었거든요. 아주 상세하게 써졌는데 어느 시간 지나니까 그게 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자동차에 그 블랙박스 설치하는 것도 제가 얘기를 했다 조롱을 당했는데요. 한 30년이 빠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받는 고통이라고 집사람은 얘기를 하는데 당하는 저는 가슴에 대못이 쾅쾅 박히면서 실제로 집을 팔게 되고 경제적인 손실도 받게 되면서 상처는 인대로 받고 학문적인 업적은 없고 막 단장판이 벌어지고 이 기계는 사납던 거 다 쓰레기로 돼가지고 다 나눠져 버리고 끝내버리고 예 그래가지고 당시 1억 5천이면 그 많은 돈이죠 사실은요. 예 그래서 이런 손실을 겪으면서 학문적으로도 모독도 많이 당하고요. 예, 이렇게 되니까 아주 하나님한테 저 데려가시라는 그 그런 기도를 좀 하다가 말았어요. 사실은 그 물병이 났어요. 네. 내가 근데 보니 기독교인이고 아니고도 소용없을 거예요. 예, 모르지. 네, 그러셨을 것 같아요. 예, 이를테면 이제 예, 실은 요즘 이제 굉장히 뜨는 게 MBTI인데요. 예, 예. 그 MBTI는 실은 틀린 아이디어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MBTI는 이를테면은 I하고 E가 있어가지고 예, I하고 E에 따라서 어떻게 한다는데 실은 모든 사람은요 예, I의 컴포넌트, E 컴포넌트가 정규분포예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예, 정규분포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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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규분포인데 예, 우리는 해석을 예, 하는데 예, I하고 E를 나누고 싶어 한다고요. 예, 대부분 사람들은 I가 예, 정규분포이기 때문에 가장 예, 많은 건 I가 예, 함께 있는 게 가장 많아요. 예, 예, 극단적인 I가 있고 극단적인 예, E가 있는 모습들인데 예, 예. 그렇게 해석해 놓으면은 재미가 있거든요. 그쵸. 원래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 그렇게 MBTI 뭐, 끌고 예, 가다가 보니까 예, 그게 예, 오히려 예, 문제를 만들어서
거기에 예, 막 몰두한 사람은 나는 이거였는데 다르게 바뀌었어. 그러면 나는 뭔가 예, 이상이 있는 사람인 거 봐. 실은 그건 아니고 예, 아니죠. 내가 예, 예, 정교법이 어느 쪽에 있는데 그쪽이 예, 부족하고 그러니까 반대쪽을 하다 보니까 예, 바뀌게 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 이제 예, 어, 학문이라든가 연구라든가라는 것들이 한 번 예, 하기 시작하면 쉽게 그쪽으로 그냥 끌려가는 것 같아요. MBTI 예, 하는 사람은 MBTI가 신이에요, 지금. 예. 근데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MBTI를 원래 융이 시작했던 것은 자기애를 파악해서 모자라는 부분을 보충하는 의미로 MBTI를 얘기했는데 애니어그램처럼 이거를 네, 사람들은 달라붙이기 하는 걸로 예, 가버려가지고 맞아요. 예,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면에 예, 어쨌든 이게 그런 것들이 소위 이제 우리가 비학문적인 예, 것들이죠. 그래서 예, 하나하나 것들을 이렇게 확인하고 넘어가는 게 예, 중요할 것 예, 같아요. 실은 그걸 하면은 환자에 접근하는 것들 굉장히 예, 예, 정말 도움이 돼요. 정말 예, 도움이 예, 예, 돼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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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면들이 앞으로 쌤 뭐 계속 고민하고 제 어른답게 접근해야 하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예, 예. 그 벌써 뭐 어른답다는 의미는 무슨 시간이 뭐 얘기, 많이 무슨 뜻으로? 됐는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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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 우리가 또 한번 예, 따로 이 시간을 좀 준비해가지고 예, 좀 더 예, 이렇게 예.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좀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좀 예, 예, 예. 근데 뭐 어, 워낙 이렇게 어설퍼가지고요. 사실 이게 제가 파이널 그 디시전도 아니고 그 컨클루전도 아니고 하나의 시도로서 과정에서 이렇게 이제 하는 거라서 그동안 워낙 이제 예, 쩔쩔매다가 겨우 이 정도 답을 찾았다. 해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 그런데 이러니까 그쪽에 그런 예, 방향으로 이제 예. 생각하고 같이 연구하는 그런 학회는 예. 따로 없습니까? 아, 모르겠습니다. 예, 모르겠습니다. 선생님 그걸 갖다가요. 예, 하여튼 그 관심 있는 사람들가요. 예. 실제로 환자에 한번 구체적으로 적용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아, 예, 환자에. 그래야 되겠죠. 예, 예. 예, 예. 실제로. 예, 그래서 만약 맞습니다. 원하시면은 언제든 제 외래로 오시면 우리 환자 가지고 선생님이 원하는 해석, 그 다음에 선생님 만나도 보고 예,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예, 그거는 굉장히 그 모험이 될 수가 있는데, 하여튼 뭐, 예, 그래요. 저 영상에는 별로, 시간이 예, 많이 지나서 뭐 예, 이쯤에서 좀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예, 수고 그래요. 너무 많이 하셨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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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 정도 해가지고 마치겠습니다. 예, 그러면 그래요. 제가 하여튼 고맙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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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했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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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